지연님 너무 감정적이더라고요. 지연님이 기본적으로 자격지심이 있고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좀 쉽게 긁혀. 피해의식이 좀 심해. 아휴, 저는 누구보다 원규 지연의 재회를 원하는 건 아니지. 뭐 내가 저들의 재회를 원하고 말게 뭐 있어. 근데 어쨌건 로봇 히두와 서민 나연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두 사람은 재회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거 보면서 이들은 재회를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너무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도 너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지연 씨가 원규 씨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연이 원규를 너무 좋아한다라기보다는 너무 애착이 강해. 그로 인해서 복수심도 너무 세고 그래서 너무 감정적이야. 본인 감정 컨트롤을 못해. 근데 원규는 지연이 자기를 얼마만큼 좋아하는지 잘 몰라. 그래서 저는 이들이 제외할 거라고는 생각해요. 여전히 그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 근데 진짜 힘들겠다. 진짜 힘들겠다. 저렇게 성향이 다르다니. 대화가 안 되는데 좋아하는 건 대화가 될 때도 있거든. 대화가 될 때 주는 즐거움, 그 만족감이 있거든요. 지연 씨의 어떤 그런 자격지심, 피해의식, 우리가 그것도 전부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한번 어떤 이성의 선을 넘어버리니까 휘몰아치더라고요. 진짜. 게다가 술이 들어간 것도 있겠지. X 공개된 거, 그리고 그날 데이트하면서 여러모로 힘들었던 거, 일본에 와서 또 체력도 힘들고 술도 마셨겠다 등등 해서 그냥 터져버렸어. 근데 이번에 어떻게 공교롭게도 그렇게 캐스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연과 지현 둘 다 남자친구에게 아버지를 투영하고 있어요. 근데 지연 씨가 이런 말하면, 지연 씨한테 말하면 지연 씨는 절대 아니라고 하겠지만 지연 씨가 원규를 너무 좋아해서 제외를 안 하기가 쉽지 않겠어. 근데 지연 씨는 너무 감정적이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원규 씨가 희두처럼 말을 잘해버리면, 희두 씨는 말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희두가 연하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제 나연 씨를 약간 좀 쥐잡듯이 잡았잖아요. 이렇게 휘어잡았잖아. 그게 된 게 희두는 말을 잘했어. 그리고 상당히 논리적이었나 논리적인 것처럼 보였나 아무튼 그랬고, 근데 원규 씨는 논리적인데 말을 막 훌륭하게 잘하진 않아. 원규 씨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지연 씨의 모순되는 부분, 논리적이지 못한 부분을 하나하나 찝어가면서 뭔가 이렇게 깨우쳐 줄 수 있었을 거거든요. 희두였으면 그랬을 거야. 혼났지. 근데 이제 지연 씨는 원규랑 헤어지는 과정에서 상처가 크죠. 지연 씨 입장에서 원규를 가족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결혼까지 생각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가깝게 생각했는데, 아무리 자기가 부족하다고 자기에게 그렇게 쉽게 이별을 말한다는 거는 큰 상처였지. 그래서 버려졌다는 생각. 근데 지연 씨는 그 버려졌다는 생각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아까 홍지연 씨랑 지현 씨를 왜 겹쳐서 말했죠? 아버지를 투영하는 부분에서 그랬잖아요. 두 분 다 공교롭게도 아버지의 부재가 있는 부분이 있죠. 홍지연 씨는 우진 씨랑 사귀는 과정에서 이제 아버지가 떠나셨고, 지현 씨는 어려서 아버지가 떠나셨고, 둘 다 어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존재하고, 그 그리움을 현실에서 다시 돌릴 수 없으니 다른 아버지 같은 친밀한 사람에게 그 부분을 더 갈구하게 되겠지. 아니, 그게 자격지심하고 상관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지현과 지연은 남자친구에게 사랑이 깊어지면 남자친구에게 그 아버지의 존재를 투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투정 부리고 더 확실한 관계, 솔직히 연인이 헤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더 큰 상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더 큰 배신감.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경향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사람은 자기가 이제 그걸 극복하고 가는 거고, 근데 그냥 극복되는 과정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게 연애를 하고 어떤 안정적인 관계를 맺고 하면서 서서히 변해 가거든요. 근데 아직 이분들은 또 젊잖아요. 어리고. 그래서 아직 그런 안정화 과정을 못 거쳤죠. 아직.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지연, 지현 이름도 비슷하고, 또 공교롭게도 둘 다 원규 씨와 얽혀 있고, 아마 지연이나 지현 둘 다 제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둘이 히드나연 커플. 그러니까 제가 별명 잘 지었잖아요. 로봇 히드라고. 우리가 되게 초창기에 지었던 별명인데, 로봇 히드와 서민나연. 물론 이제 서민이라는 건 약간 그런 어떤 정서적인 비유예요. 뭐 이분들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지현 씨는 원규가 조건을 따지고 헤어지자라고 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실망스럽겠지. 내가 조건이 안 좋다고 나를 버리는 아빠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런 아빠는 세상에 없어요. 자식이 조건이 안 좋으면 야, 나가 죽어라, 이렇게 험한 말을 하는 아빠들이 있지. 옛날 아버지들, 뭐 요즘에도 있고. 그렇다고 진짜로 버리는 아버지는 없어. 그러니까 그 충격은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말을 왜곡하고 이런 장면들이 좀 있는 걸 보면,
지연 씨가 좀 감정적이고 자격지심이 기본적으로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좋은 말로 이것저것 호기심이 많고, 그게 지연 씨 삶에는 도움이 되는 속성이겠죠. 여기저기 호기심이 많고, 그리고 뭔가를 더 열심히 하게 만드는, 다양한 거에 또 관심을 가지는 뭐 그런 장점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겠지. 아니 근데 원규의 말은 진짜 곧이곧대로 들어야 돼요. 원규의 말을 가지고 뭔가 얘가 더 좋은 조건을 바랬는데 저렇게 돌려서 얘기했을 거다. 아니야, 상대는 원규야. 이 로봇은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렇게까지 막 깊게 돌려가지고 얘기해서 뭐 상대가 은연중에 알도록 하는 그런 기능 없어. 로봇이 무슨 그런 기능이 있어. 그런 기능 없고, 진짜로 여기서는 너 왜 이렇게 성실하지 않니였을 거야. 그리고 원규가 보기에 지연 씨는 산만해. 그렇게 느꼈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람이 어떤 조건을 생각하고 만났다면 지연 씨를 안 만났죠. 애초에 소개팅을 안 받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하고 소개팅을 안 받고, 만약 소개팅을 받았어도 결혼 언급조차 안 해. 예를 들어서 조건을 따지는 사람은 조건이 안 좋은 사람이랑 소개팅 하잖아요. 연애하는 사람, 결혼하는 사람 구분해서 대해요. 그렇게까지 현실적이야 사람들이. 그런 쪽은. 아니면 아예 소개팅을 받지를 않아. 여러분들 중에도 조건이 중요한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때? 조건 안 좋으면 소개팅 받아요? 안 받아. 원규는 그런 계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야. 지연 씨가 지금 원규를 오해하고 있거든. 원규도 지연 씨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 그럼 뭐 보면서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지연 씨가 누구 해주고 싶은데, 원규는 지연 씨가 자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잘 몰라. 지금 홍지연 씨랑 비교나 될 것 같아요? 비교도 안 돼. 지연 씨는 원규를 너무 좋아해. 이번 화 보면서 더 느꼈는데 그거를 원규가 몰라. 지연 씨는 원규를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앞에서도 보면서도 얘 긴가민가 했었거든요. 희두 나연 커플 같긴 한데, 희두 나연도 나연 씨가 희두 엄청 좋아했잖아요. 물론 희두 씨도 나연 씨 엄청 좋아했지만, 아이고 희두 나연 커플 같긴 한데 지연 씨가 자꾸 또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니까 이번 회차를 보면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앞으로 뭐 트러블도 있고 막 깨지고 그러겠지만 너무 좋아서 더 감정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감정 싸움 끝에서도 차마 승용해달라고 말 못해. 유식 씨랑 끝난 거 알면서도 유식이라고 그냥 얘기해. 그리고 문자는 또 어차피 다른 사람한테 보내고 누구한테 보내는지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승용한테 보내지. 여기서 지연 씨가 진짜 제대로 맘먹고 누구 만날 생각이었으면 유식해달라고 했겠어? 승용해달라고 해야지. 나는 그것조차 지금 이 싸움에서 원규를 놓지 못해서 난 유식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원규가 알 리가 없죠. 그걸 알면 원규가 아니지. 지연 씨는 누구 해주고 싶은데, 원규는 그런 거 없어. 너 하고 싶은 사람 말해. 지연 씨는 뭐 여기서 누구 해주고 싶은데 그랬을 때, 나는 너한테 뜬금없는 사람 해주고 싶어. 여기서 왜냐면 원규는 계속 데이트하고 싶어 했잖아요. 이 둘의 가장 갈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규는 지연 씨한테 데이트 하자고 했지. 우리가 나랑 데이트 할래요? 그러면 저는 당신이 좋아요 라고 이해하잖아요. 근데 원규가 지연 씨에게 나랑 데이트하자라는 말이, 나는 네가 좋으니까 우리 썸 타고 시작할 단계를 밟자, 그 뜻 아니에요. 원규는 내 마음을 확인해보게 데이트하자였어. 거기서부터 실은 두 사람의 문제가 생긴 건데, 그러니까 지연은 원규? 그래 그럼 그렇지. 에이 나 좋지? 다시 썸 타고 재회하고 싶지? 그래서 데이트하자고 한 거지? 근데 다른 여자한테 옷을 주고 다른 여자랑 데이트 나가고 쇼핑 데이트 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근데 원규는 내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고, 환승연애 나왔고 이 안에서 내 마음도 확인하고,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연 씨는 원규가 뭐 뜬금없는 사람, 너 그냥 잘 안 될 것 같은 사람 해라. 예를 들어서 뭐 우진 씨랑 해라. 너 백현 할래? 이런 거 있잖아요. 지연 씨는 물론 그런 걸 기대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말했다면 지연 씨가 조금 기분 풀렸을걸? 네가 잘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랑 데이트하는 거 나 보기 싫어. 너 우진이랑 해라. 우진 씨가 그래도 제일 가능성 없죠 지금. 조금씩 걸쳐 있잖아 다. 재영, 승용, 그리고 뭐 유식 조금씩 다 있거든. 그리고 백현도 약간 좀 친구 같아. 친해 보여. 우진이랑 해라 너. 원규는 지금 맞아, 환승연애 룰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뿐이에요. 꼭 데이트해야 알아요? 그냥 생각해보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원규가 알아차리면 안 되나? 맞아,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지연 씨는 아니 정말로 마음을 알고 싶어서 데이트하는 거야? 야 그럴 리가 있냐? 야 그냥 여기서 보면 모르냐? 네 마음을 몰라? 나 좋아서 데이트하자는 거잖아. 너 그 말을 돌려서 하는 거잖아. 네 마음은 내가 좋다는 거잖아. 원규는 아닌데? 내 마음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야 그럴 리가 있냐? 네 마음을 모를 리가 있냐? 데이트하자는 건 나 좋다는 거 맞잖아. 원규는 아닌데? 아닌데? 내 마음은 내가 모르겠는데? 데이트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이 두 사람 싸움이라니까?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좀 답답해.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약간 지연이 좀 더 이해가 가는 분은 원규가 이해가 안 가고, 원규가 조금 더 이해가 가는 분은 지연이 이해 안 가고 막 그럴 거야. 약간 희두 나연 때의 일이 재현되고 있죠.
둘이 재회하는 게 둘이 좋은 거예요? 나도 이제 재회를 하면 두 사람은 정말 전쟁 같은 사랑을 하실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두 사람이 맞춰 가야죠. 뭐 어쩌겠어. 그걸 선택했다면. 데이트도 본인의 감정이 큰지 그거를 확인하려는 그 연장선에 있는 거지. 원규는 지연이 원하는 말 좀 해주지. 답답해 죽겠어요. 그치? 근데 원규도 답답해. 뭘 원하는지 몰라. 원규도 여기서 제일 답답한 게 누군지 알아요? 원규 자신이야. 아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뭘 원하길래 이러는 거야. 아 답답하다. 여러분보다 더 답답해 원규가. 아 답답하다. 여러분 우리는 원규로 보면 답답하잖아요. 그 이상으로 원규가 더 답답해. 도대체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시청자보다 원규가 더 답답해. 둘이 엄청 서로 좋아하긴 한데 원규라는 사람이 감정과는 별도로 좋은 사람 같진 않아요. 지연이가 제일 낭떠러져 있을 때 웨딩드레스 보러 간다고 버린. 아 그치. 그게 이제 지연 씨의 관점이 더 그렇겠어. 그래서 지연은 누구 해주고 싶은데 근데 원규는 뭐 그런 거 없어. 너 하고 싶은 사람 말해. 그러니까 원규는 지연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데이트에서도 정말 사소하게는 그런 게 있어요. 여자친구가 그날 야근을 했어. 밤 늦게 만났어. 그런데 여자친구가 이제 야근하고 피곤하잖아요. 그럼 남자친구가 뭐라고 그래? 집에 갈래? 이제 만나자마자 야근해가지고 8시에 만났는데 집에 갈래? 데려다 줄까? 그 여자친구는 그래.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이것만 봐도 딱 알잖아. 무슨 상황인지 딱 알겠잖아요. 배려거든. 남자친구 이제는 배려한 거든. 뭐 남녀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원규가 만약 지연 씨랑 데이트를 해보고 내 마음이 홍지연인가? 만약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렇게 되면 지연 씨는 진짜 뚜껑 열리죠. 정말 이 더 과격한 표현을 써야 될 정도로 확 뒤집어지겠지. 그거 되게 배려해서 집에 갈래 이러는 거거든. 지금 원규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을 원하는 걸 해줘야지 이런 생각으로. 지연은 내가 누구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원규는 모르겠는데 모르겠어. 그냥 모든 남자랑 다 잘 지내서 그냥 얘기해줘. 지금 원규도 말에 약간 가시가 있어. 그냥 모든 남자들이 다 잘 지내서 이 말에 가시가 있지. 원규가 여기 와서 지연 씨의 어떤 다른 모습을 봤고 그게 되게 거슬린다고 했거든요. 그게 저런 부분이지. 침대에서 지연 씨한테 나도 너의 그런 모습을 봤다. 그러니까 지연이가 뭔데? 그러니까 원규가 됐어 말 안 해. 약간 이러면서 그 말을 안 했거든요. 그게 이거야 이거. 그래서 원규의 질투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냥 얘기해줘. 그러니까 지연 씨는 다 잘 지내야 좋은 거 아니야? 원규는 맞아 그렇게 얘기해. 원규는 일단 미션을 수행하고 다음에 뭘 하고 싶은 거야. 뭘 대화를 하더라도 여기는 고를 사람을 골라줘라거든요. 근데 지연 씨는 지금 원규랑 얘기하는 게 또 오랜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또 나누고 싶어. 근데 원규는 빨리 얘기해 빨리 가게 약간 이런 식으로 원규가 말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연 씨는 더 실망하고 원규는 빨리 그 대답을 듣고 싶어. 그래서 누구 해줄까? 누구? 일단 그것부터. 너의 1순위 2순위 같은 게 있을 거고. 근데 지연 씨가 나는 입이 안 떨어지네 하면서 차마 말을 못해. 이날 승용 씨랑 데이트를 하고 왔거든요. 텐션이 막 엄청 높진 않았어도 뭐 나쁘지 않은 정도였죠. 너무 이상하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원규에게 뭔가 이게 서로가 질투 섞인 그런 트러블이 있었잖아요. 그래놓고 나 다른 사람이랑 데이트하게 골라줘 이렇게 말을 하는 상황이 이게 참 민망하지. 이게 가장 민망했을 사람은 실은 현지 씨이긴 하죠. 다른 사람은 또 누가 뭐 그렇게 민망한가? 그 다음으로는 지연 씨려나? 그래서 원규는 난 모르겠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기로 했어. 그냥 빨리 말하라고. 원규 입장에서는 빨리 그 답을 듣는 게 중요해요. 일단 미션이 주어졌으니까 미션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한 다음에 뭘 하든가 해야지. 아니 승용 씨가 불평 쳐서 탈락은 절대 아니고 저는 유식을 고른 것조차 원규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차마 승용에 대한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식 씨가 보면 멋있거든요. 외모도 멋있고 하는 행동도 굉장히 성숙하고 배려 있고 그렇기는 한데 지연 씨가 자기가 유식이랑 끝난 거 알아요. 모르지 않아. 근데 처음에 유식에게 다가갔을 때 원규랑 재회의 마음이 없었나? 아니에요. 있었어요. 원규랑 재회의 마음이 있을 때 여기가 환승연애니까 뭐 이 사람 저 사람 데이트도 해보고 그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유식은 한편으로는 도피처였어. 지금 홍지연 씨가 원규에게 올인하는 것 같은 상황이었지. 재회의 마음도 크고 상대가 다가와 주길 바라지만 그래서 여기서 차마 승용을 말 못하고 그냥 유식을 말한 것 같아요. 그래도 원규가 나랑 데이트하고 싶어 하니까. 이건 근데 제 해석이고 보다 보면 다를 수도 있겠죠. 맞아. 이게 젊은 남녀들이니까 또 잘 됐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승용은 지연 씨한테 마음 없지. 그래도 유식 씨랑 잘 된다고 해도 원규를 놓지는 못했을 거야. 이렇게까지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만드는 사람을 쉽게 놓지 못하지. 진짜 찐은 이날 나왔어. 지연 씨의 진짜 모습이 발랄하고 귀여운 모습인 것 같죠. 물론 그것도 뭐 진짜 모습인데 찐 지연 씨는 원규랑 있을 때만 나와요. 그 찐 지연 씨가 설레고 뭐 발랄하고 유머 있는 막 유쾌한 소리 하는 게 그게 지연 씨의 본체 같아요.
원규랑 있을 때가 본체예요. 물론 그건 그냥 편해서 나올 수도 있지. 근데 지금 갈등 속에서도 나오거든. 내가 그래서 이거 보고 15화 보면서 지연 씨는 원규를 너무 좋아하네. 이 갈등이 실은 지연 씨의 본체에 가깝죠. 이 롤러코스터 같은 거. 불안도 크고 감정적이고, 근데 그거를 아닌 셈 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지. 하나하나 다 크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와가지고 외면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데이트 분위기가 좋았던 건 맞아요. 유식 씨가 워낙 매력적인 사람이어서 데이트 분위기도 좋았고 설레고. 근데 현지 씨랑 차이는, 현지 씨는 진짜 뭐라 그럴까, 오늘을 살아. 아저씨야. 나 오늘만 살아. 현지 씨는 그냥 오늘만 사는 사람이야. 그 순간 눈앞에 있는 거에 충실한 사람이야. 딱 현재만 살아. 항상 현재에 존재해. 이게 시간관에 그게 있거든요. 또 이게 쾌락이란 단어 들어가면 또 쾌락이란 단어가 또 안 좋잖아요. 근데 또 이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게 그냥 용어에 박혀 있어. 내가 그 시간관 얘기할 때 현재 쾌락형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런 단어는 안 좋은데, 아니 용어가 그런 걸 뭐 어떡하라는 거야. 현재 쾌락형. 현지 씨가 쾌락을 뭐 추구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냥 그 용어에서 현재의 어떤 즐거움에 좀 집중한 시간관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해요. 되게 좋은 시간관이야. 그것도 하나의 좋은 축이에요. 마지막에 손 뿌리치면서 제외할 생각 없다고 한 건 진짜 마음일까요? 그건 그 순간에 진짜 마음이겠지. 근데 여러분들 연애하면서 애인들한테 야 너 진짜 싫다 이런 말 해본 적 있잖아요. 진짜 싫다, 야 짜증난다, 그렇게 하면서 싸운 적 있잖아. 진짜 싫다 하고 딱 그 뒤로 안 만나나? 그 뒤로 막 또 다시 또 깊어져 가지고 만나고 하잖아요. 그 싸울 때 저렇게 올라갔다고 너랑 다시 재회하네 그렇게 해서 끝? 그런 관계가 있을 리가 없죠. 실은 갈망하고 바라고 기대하니까, 지연 씨는 이 사람이 나한테 데이트 신청을 했으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커졌는데, 지금 여기에서 원규의 태도는 그게 아니거든. 지연 씨는 데이트 신청 받고 기대했어. 이 사람이 혹시? 하고 기대했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아니야. 예전하고 똑같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아니야. 원규가 자기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원규가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였으면 하면은 안 되는 행동들이 많았지. 오빠는 방금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날 미워하던데, 나를 미워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죠. 왜 그렇게까지 해석을 했지? 무슨 문장 때문에 그렇지? 지난 회차에서는 뭐 모르겠네. 아마 우리 14화에 나온 거 말고 이들이 그 장소에서 본 거는 더 많겠지. 여기서 원규가 지연 씨를 밉다 라고 표현한 적은 없을 거예요. 밉다라고 얘기한다는 기억은 없거든요. 근데 지연 씨는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이게 좀 애들 같기는 해요. 자식 같아. 자녀들은 부모의 소홀함을 뭔가 나를 미워한다라고 생각하거든. 부모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을 때 나를 미워한다고 해석해요. 물론 두 사람 사이에서 뭐 밉네 어쩌네 말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연 씨는 원규 씨에게 기대하는 게 그런 부분이지. 어떤 아빠 같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그런 든든함,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의지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연 씨가 원규를 놓기는 어려울 거야. 원규가 만약에 자기보다 스펙이 월등한 사람을 만나서 똑같이 채찍질을 당하잖아요. 지연 씨 마음 몰라요. 왜냐면 똑같이 채찍질을 당할 때 그 채찍질을 받아들이는 게 좀 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두 사람이 이해를 해야지, 원규가 지연 씨 같은 일을 겪는다고 지연 씨 같은 감정에 빠지지 않아요. 지연 씨도 마찬가지고. 둘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원규가 만약 똑같이 겪잖아요? 조언을 해주는구나. 고맙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석해버릴 수가 있어. 너무 달라. 지연과 원규는. 예를 들어서 뭐 여자친구가 굉장히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에요. 대단히 그래. 그래서 야 너 그렇게 하고 한의원 그런 걸로 하지 말고 이런 걸 해야지 라고 했을 때, 원규는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나는 이게 이래서 좋아.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 만약 좋은 거면 수용할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 내 역량으로는 여기까지고, 그러면 네가 그런 부분 혹시 투자해 줄 수 있으면 해볼까? 라고 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서 애초에 그런 방식으로 원규가 거울 치료가 될 수가 없어. 애초에 그거에 긁히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두 사람에서 가장 서로가 고통스러운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그래서 너무 달라. 지연 씨는 네가 그렇게 거울치로 대봐라 그렇지만, 원규는 똑같은 일을 겪어도 그게 왜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 근데 이제 원규의 말을 미워한다고 해석하는 것도 이제 원규 씨 입장에서는 힘든 거고, 지연 씨 입장에서는 자기 마음을 몰라주니까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게 더 세게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원규는 내가 너를 미워한다는 오해를 하니까 그거를 해명을 하고 싶죠. 그러니까 너는 모든 헤어진 게 다 내 잘못이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지연 씨가 물어봐요. 뒤에서 지연 씨가 이거를 왜 꺼냈냐고 하거든요. 근데 지연 씨가 물어봤어. 지연 씨는 그런 대답이 나올지를 몰랐던 거지. 어쨌건 지연 씨가 물어봤다. 근데 지연 씨가 물어보기 전에 원규가 말을 하긴 했죠. 내 잘못이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지연 씨가 내 잘못이 뭔데라고 물어봤고,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그래서 따지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어봐서 대답했잖아. 근데 그걸로 싸움이 나버렸어. 그리고 뒤에서는 지연 씨가 나는 물어보지 않았다고 말해. 왜냐면 지연 씨는 자기가 물어본 대답에 그런 게 나올 줄 몰랐었거든. 뭔가 관계에서 잘못한 게 나올 줄 알았었거든. 나 자신의 문제를 말할 줄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연 씨는 원규가 나한테 소홀해. 그래서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 원규가 나한테 함부로 해. 그래서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 원규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 이게 지연 씨의 사고방식이거든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잘못해? 근데 원규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네가 나한테 잘못한 게 아니라 너는 그런 인간이라 헤어진 거야. 원규는 이 사람이 그런 인간이고, 그런 인간이라는 게 좀 비하적인 표현이 아니고 그냥 그런 존재여서 헤어지는 거야. 나랑 맞지 않아서 헤어지는 거야. 그런 존재라. 이 사람이 나한테 뭘 해서 헤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두 사람의 기본적으로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연 씨는 그런 대답이 나올 거라고 상상을 못한 거지. 그러니까 원규는 어쨌든 네가 당시에 아나운서를 목표로 했으면 좀 하나를 정해서 갔으면 하는 마음은 있었어. 그러니까 나는 얘를 너무 응원하는데 너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불안도 한 거고. 그러면서 원규가 너 그때 공부했잖아. 힘들겠다 싶어. 안 하다가 하는 공부. 이제 안 하다가 하는 공부나 이런 것도 공부를 안 하던 사람이라는 것도 지연 씨와 원규 씨의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와중에도 너는 뭐 예를 들어서 일본 여행 가자 얘기한 적 있지. 나도 너랑 가고 싶지. 근데 그게 뭐 현실과 좀 맞아? 그러니까 지연 씨가 그게 또 진심이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연 씨가 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라는 거에 원규는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걸 얘기하지 않고 이 사람의 삶의 방향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무언가를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라 나는 나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 포인트에서 어떤 사람은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지연 씨는 이해를 못해. 왜 이해를 못하냐면 관계에서 잘못은 상대에게 잘못한 거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왜 헤어지는 이유가 돼? 근데 그거는 원규 씨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그런 가치관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헤어지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지. 뭔가 우선순위가 있을 때 그것을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원규는 보인 거고. 근데 지금 이 대화 방식도 실은 그래요. 원규는 누군지 말해. 아까 초반에 말하라고 여러 번 말했어. 그러니까 미션이 주어지면 미션부터 수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원규는. 지연 씨는 30분인데 좀 딴 얘기도 좀 하고. 일단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리고 막상 정작 데이트할 사람 정하는 건 일어나면서 본인이 이날 문자를 보내는 승용액도 아니고 그 전에 이미 끝난 유식시를 툭 던지고 가. 물론 이 시간을 잘 활용한 건 맞는데 원규는 주어진 미션에 충실한 거고. 그러게요. 로봇도 질투를 하더라고요. 원규 로봇은 질투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진심이야? 그러는데 이거를 진심이냐고 묻는 게 원규는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왜냐면 저게 진심이 아닐 이유가 뭐 있어. 그러니까 원규가 말한 건 삶을 대하는 자세였어요. 원규는 얘가 진짜 지금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간절하게 이것만 빡세게 할 생각이 지금 있는 건가? 근데 지연은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 아니 잘못되고가 아니라 헤어지는 이유가 될 수는 있죠. 지연 씨는 내가 뭘 잘못했어. 근데 원규는 그러니까 관계에서 잘못이 아니고 네가 그런 사람이라 나는 이별을 선택했다거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대화가 안 되면 좀 어렵기는 한데 근데 이제 지연 씨가 원규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시간을 들여서 해석을 하게 되겠죠. 원규도 지연 씨를 대하는 부분을 조금 배워 나가야 될 거고. 그래서 원규는 나는 해야 될 게 있으면 그리고 그걸 우리가 좀 진짜 진지하게 우리 미래를 생각하고 하는 게 있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그래서 여기서 지연 씨가 그 말을 끊고 들어요.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 여행 가자고 한 거 가벼워 볼 수 있어. 근데 내가 그때 내 생활을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거는 진지하게 임했다는 건 지연 씨의 마음이고 원규는 자기의 마음도 데이트를 해서 판단한다는 사람인데 일단 그 행동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라고 백날 말하면 뭐하겠어. 백날 나는 진지하게 임하고 있어요 라고 주장하는 게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 원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그렇게 가치를 추구할 때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여기서는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예라고 할 수도 없어. 진지하지 않게 임했다고 생각해? 라고 하면 응 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말해?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 라고 하면은 아닌데 왜 그렇게 생각해가 되는 거고 이거는 함정 질문이고 원규는 왜 지연이 아닌 지현인지 그거는 원규도 지현과는 재회를 원했던 것 같아요. 원규도 지연을 좋아해요. 본인은 지금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는데 그 마음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규는 아니 너 진지하게 생각했고 열심히 했다고 했잖아. 근데 그 기준이 너무 달라요. 원규가 살아오면서 열심히 해본 경험으로서 지연이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지. 지연 씨는 맞아 원규와의 관계에서 카톡으로 이별을 당할 때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게 큰 상처가 됐을 거고 그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좀 혼란형 애착인 지연 씨가 원규 씨의 이별을 겪으면서 더 그 강도가 세졌고 그리고 그거를 눈에 안 띄게 하기 위해서 더 억압되고 더 밝고 강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이 되었겠구나 싶기는 해요. 그만큼 원규가 큰 존재인 거지 지연 씨에겐.
아마 지연 씨도 원규에게 굉장히 큰 게 이별하고 그 사람에게 커플 후드티 사가지고 가는 건 진짜 원규 인생에선 대단한 일이에요. 그거는 실은 재회를 바래서 갔을 거거든. 자기 기준을 상대한테 강요하는 거 폭행 아니에요? 폭행은 아니지만 강요하지 않는 게 낫지. 근데 여기서 지금 누가 강요하고 있죠 지금? 누가 강요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원규가 그 기준을, 아니 원규가 그래서 이별하자고 했잖아. 달라가지고 강요하지 않았잖아. 그거를 안 하면 헤어진다 라고 해서 협박을 했으면 강요인데, 그래서 헤어진 거잖아. 이별의 이유였잖아. 근데 그 이별로 인해서 지연 씨가 상처를 받았지. 차라리 그거를 강요를 했다면 오히려 두 사람은 안 헤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오히려 지연 씨가 그걸로 눈치 보고 이러면서 뭐 원규 앞에서는 뭐 하는 척하고, 그렇게 되면서 두 사람이 잘 만났을지도 몰라. 근데 지연 씨는 원규가 뭐 여행 가자는 말이나 그런 걸로 거슬려 할지를 몰랐어. 그래서 그냥 다 말했어. 놀고 싶을 때도 놀자고 말했어. 근데 지연 씨가 진짜 여우 같은 사람이고 원규가 그런 걸로 강요하는 사람이었으면 하는 척 해버리면 되거든. 막 어디 뭐 카페 가서도 뭐 공부하는 척 펴놓고 하고, 말 그대로 원규랑 미래를 생각한다 하면. 근데 지연 씨도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별하기 전부터도 계속 예체능이 한 게 꿈만 쫓지 말라고 하면서 가스라이팅 한 게 이미 강요한 흔적 아니에요? 그거를 가스라이팅이라고 규정한 거리면 뭐 그렇지. 가스라이팅 했다고 하면 뭐 그렇죠. 근데 가스라이팅 했다는 것에서부터가 조금 해석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예체능의 한계와 꿈만 쫓지 말라 라는 말을 부모나 결혼할 사람에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계속하면서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런 한계가 있다. 그리고 너무 꿈만 쫓지 마라. 현실적인 거를 해라. 라는 거를 할 수 있는 말 아닌가? 그걸 가스라이팅일까 좀 봐야 되나 싶기는 해요. 지금 지연 씨도 현실과 타협을 했잖아요. 이러니까 또 원규 실드 치는 것 같네. 그거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예체능에서 26살에 무언가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거는 다른 분야에서 26세 새로운 걸 도전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건 그래. 그 당시에 지연 씨가 어리긴 했는데 맞아. 지연 씨는 원규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상처였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했다고 했잖아. 진지하게 생각했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거기서 여행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됐다? 아니 입에 올려서는 안 됐다 이런 게 좀 과장된 표현이에요. 이게 결국은 싸움으로 가게 갈 수 없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행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가 아니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런 부분들이 네가 우리의 결혼을 진정성 있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일단 어느 거든 스테이지가 결정되고 다음 스테이지를 넘어가는 그런 현실적인 루트가 있는데, 지금 네가 무언가 결과를 내보이겠다고 해서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고 너는 우리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나는 느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원규는. 희두였으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싸움으로 안 가지, 혼냄으로 가지. 여행을 입에 올리면 안 된다가 아니라 원규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지. 그래서 원규는 뭔가 너랑 결혼을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실적인 우리가 앞으로 가정을 합치고 어떻게 살지 그러고 있는데, 너는 뭔가를 계속 도전하겠다고 하면서 해외여행을 가겠다고 하고, 지금 너는 나와의 미래를 생각하는 거냐라는 거겠지. 맞아. 너무 가혹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세계관의 차이가 있기는 해. 이건 진짜 진심인 거지. 근데 이거를 나는 진심이냐고 묻는 것도 되게 놀랐던 게, 아니 이런 걸 몰랐던 건가? 이걸 사귀면서 말을 안 했어? 원규는? 원규 씨가 저런 걸로 사귀면서 말을 안 했고 저게 진심이라고 물어볼 정도면 원규가 지연 씨에게 저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안 한 거야. 실은 말을 해가지고 막 가스라이팅하고 그런 쪽이 아니라 오히려 말을 안 해서 지연 씨가 몰랐어요. 원규가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몰랐어.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이번에 29 영철님처럼 나는 여행 가는 사람은 환자 같아, 환자 말면서 말이면은 지연 씨가 그 당시에는 원규를 엄청 좋아했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 두 사람은 안 헤어졌을 거야. 그랬으면 지연 씨가 원규에게 맞추려고 했을 거고 강요당하는 상황이 됐을 거야. 근데 원규는 말을 안 했어. 그 진심이냐는 뜻이 너 아직도 그대로야? 이별 당시랑 달라진 게 없네? 왜 재하재 근데? 라고 뒤에 뜻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말도 원규가 아니야 그때로 돌아가면 그럴 거라는 거지 라고 말해도 안 먹혀. 이 질문이 왜 나왔는지 생각해봐요. 아 그래 하긴 근데 지연 씨 입장에서는 이거를 잘못이라고 말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긴 할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도 원규는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지. 근데 원규는 이거를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리고 심지어 자식을 낳아도 그럴 거야. 자식이 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여행을 가겠다고 해? 야 시험 끝나고 가 라고 하겠지. 원규는 그럴 거예요. 원규는 100살이 돼도 그럴 거야.
원규는 10살 때 스스로에게도 그랬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이 그 시험을 앞두고 여행을 갔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잘못한 인간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런 면을 진심이냐고 묻는 게 원규를 너무 모르는 거야. 원규가 그런 게 거짓이었겠어? 그거는 아니에요. 그냥 다른 거야 그냥. 그래 맞아. 똑같이 적용할 수 없는데 그게 원규 눈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겠지. 그런데 지연 씨는 그런 가혹한 원규가 또 좋고 멋있고 그렇게 또 아빠같이 훈육을 하고 엄격한 그런 원규가 좋아 실은. 그래서 이날 엄청 갈등하는데 당분간 냉전이 이어지겠지만 지연 씨 마음속에서 원규가 크다는 거를 결국은 인정하게 되지 않을까? 서로가 진짜 아직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원규는 아직도가 아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영원히. 아마 원규 씨가 4세가 있다면 다음 생에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다음 생, 다다음 생 계속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원규를 몰라도 너무 몰라. 지연 씨도. 원규 씨도 지연 씨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그러니까 원규는 아니 진짜 원하면 그렇게 간절히 원하면 참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게 또 여행 하나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건 실은 딱 지연 씨 입장에서 보는 거고, 지금 원규는 그걸 하나로 예를 든 거지. 나도 너랑 좋은 거 그런 거 다 하고 싶지. 근데 지연 씨는 그 시험이 언제 붙을지 언제 뜨는지. 그러니까 지연 씨는 기본적으로 이게 다른 어떤 자격증 시험처럼 날짜가 딱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또 뭐 방송사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또 약간 비정기적으로 뜨는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일상을 다 포기하고 계속 그것만 기다리면서 그냥 주구장창 한의학 그런 책만 들여다보는 그렇게 사는 거랑은 확실히 다를 것 같아요.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지. 그게 언제 뜰 줄 알고.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불안 요소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지연 씨는 원규 씨랑 있으면서 좀 힐링이 필요했을 것도 같아요. 원규는 지연이 본인 기준으로 봤을 때 경제관념 있고 여행 간다고 안 하고 적당히 취업했으면 결혼했을까요? 저는 했을 거라고 봐요. 적당히 취업을 오히려 안 했어도 나는 결혼했을 거라고 봐요. 차라리 지연 씨가 나 전업주부 하겠다 선언했어도 그게 아예 불가능하진 않았을 것 같아. 근데 뭐 원규 씨가 그러진 않았거든. 뭔가 열심히 살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줬다면 그랬으면 달랐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원규 씨가 지연 씨를 보면서 좋아했던 건 이 사람의 밝음이었거든요. 근데 지연 씨의 밝음 뒷면에 그림자가 짙은 거를 잘 몰랐죠. 맞아. 그것도 있어. 지연 씨의 매력은 꿈이 있고 꿈을 위해 도전하는 발랄함의 매력인데 꿈을 위해 도전한다라는 거는 근데 결국 언젠가는 끝나는 거긴 하지. 근데 어쨌건 그런 좀 두 사람의 다른 성향. 지연 씨는 다양한 것을 시도하고 이런 성향이고 원규 씨는 이게 목적이 있으면 딱 그것만 파는 성향이고 그래서 서로 재밌는 거거든. 그래서 끌린 것도 맞는데 원규가 지연에게. 원규는 빨리 해서 빨리 끝내려고. 그러니까 지연 씨는 그래서 헤어지고 붙었잖아. 헤어지자마자 붙었어. 근데 이제 원규는 뭐 시험 붙었는데 나 몰라. 그래서 뭐 공채들 서류 붙었잖아. 시험을 2차, 3차까지 치러 다녔잖아. 근데 이제 3차에서 잘 안 된 건가? 그 시험은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열과성을 다해서 여행 가고 싶은 욕구까지 누르지 못하면서 오빠한테 그렇게 말했다는 게 잘못됐다고 진심으로 내 앞에서 한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뭐랄까 지연 씨의 한계를 좀 보여주는 것 같기는 해요. 여기서 상대에게 진심이냐고 물을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묻든가 아니면 나의 아나운서 시험은 네가 생각하는 시험과는 다르다. 이 환경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지. 여기서 그게 진심이지? 그게 진심이라는 거지? 아니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거는 원규하고는 대화를 안 하겠다는 뜻이야. 그리고 심지어 내 잘못이 뭔데? 라고 본인이 물어봤어. 진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그게 진심이지? 이런 식으로가 되면은 대화가 안 돼. 지연 씨도 충분히 이런 부분에서 해명을 하고 원규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음을 깨우쳐 줄 수도 있었을 텐데. 맞아. 지연 씨는 원규가 데이트 신청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 사람이 그런 부분에서 깨우쳤구나. 나를 이해했구나. 나의 마음을 아는구나. 나의 상황을 이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충격을 먹는 거지. 근데 지연 씨가 여기서도 오빠한테 그렇게 말했다는 게 잘못했다라고 진심으로 내 앞에서 한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지연 씨가 바라보는 세계관에서는 내가 오빠한테 그걸 잘못했다는 거지. 내가 오빠한테 여행 가자고 해서 잘못이라는 거지. 근데 원규는 나한테 말해 잘못이 아니라 네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너가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 다른 상태에서 상대한테 진심이냐고 묻는 게 원규가 그런 관점인 사람인 거를 과거에 몰랐다는 거잖아. 그러면 원규 씨가 그렇게 강요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넌 나한테 여행을 왜 안 가냐는 식으로 얘기했잖아. 원규 입장에서는 왜 나한테 여행 가자고 강요해?가 되는 거고. 강요는 아니죠 근데. 그러니까 서로가 강요는 아니었던 거지. 다름을 몰랐던 거지.
지연은 아니 근데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도 문제가 돼? 그러니까 원규는 아니 그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럼 얘기할까? 그걸 대하는 태도 자체가 그렇다. 지연 씨는 나의 태도가 우리 미래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 가벼운 마음처럼 보여서 나는 잘못했고 오빠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연 씨가 벌써 이런 거를 비난받았다고 생각해요. 이게 혼란형 애착의 특징인데 어떤 상대가 어떤 말을 할 때 그거를 더 비난, 강요 그런 걸로 더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후에 혼란형 애착 강의를 할 텐데 그 중간에 그게 나와요. 혼란형 애착이 상대를 회피형으로 만드는 프로세스가 나와. 그래서 혼란형 애착식의 반응을 하게 되면 상대가 회피형이 아닌 사람도 회피형처럼 반응하게 돼. 그래서 나는 왜 항상 회피형만 만날까 하는 사람은 본인이 혼란형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원규는 회피형이긴 해요. 원규는 회피형이야. 그래서 이게 또 불안형보다 혼란형이 훨씬 더 심해요. 불안형도 조금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근데 불안형은 상대를 막 그렇게 극심하게 회피형까지 만들지 않지만 불안형은 차라리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요. 그 어떤 상황에서 이 사람이 과하게 터진다가 있거든. 혼란형은 그게 안 돼. 기본적으로 예측하기가 좀 힘들다 보니까 상대가 도망가. 그러니까 지연 씨는 내가 잘못했고 내가 문제였구나라고 상대가 말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원규는 잘못했다고 말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지. 그러니까 원규도 말을 잘 못해. 이거를 잘 전달을 못했어. 여기서 지금 저런 말을 굳이 할 필요도 없었고 왜냐면 원규가 저런 말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그렇게 잘못했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야. 근데 지연 씨는 그걸 물어봤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어? 를 물어봤어. 원규는 우리 관계가 나의 잘못 때문에 끝난 게 아니고 너의 그런 속성 때문에 우리가 끝나기도 한 거야. 그래서 이별을 선택한 거야. 내가 이별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것만 존재한 게 아니야. 내가 이별을 선택할 만한 이유도 있었어. 우리는 그만큼 달랐다. 거든요. 근데 지연 씨는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지. 아니 다른데 우리는 어차피 만났잖아. 다르다고 헤어져? 다르다고 아빠가 딸 버려? 다르다고 가족을 버려? 어떻게 그래? 내가 뭔가 버려질 만큼 잘못을 했어? 그게 지연 씨고. 그러니까 이해가 가죠. 둘 다 이해가 가. 지연 씨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원규 씨의 마음도 알겠어. 원규 기준에서. 그러니까 데이트를 하자는 것도 두 사람이서 정말 그 단어 하나로도 서로 제대로 안 맞거든? 여기서도 헤어짐의 이유, 이 잘못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바라보는 세계관이 너무 달라. 혼란형의 회피형한테 많이 끌릴 수 있지. 그래서 헤어짐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원규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그러니까 지연 씨는 와 너무 충격적이다. 여전히 그대로구나. 아니 그거는 원규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연 씨는 비난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야 그건 원규 그 자체야. 원규는 그런 사고방식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규는 아니 그런 부분들이 그때 있었지 당연히. 그러니까 지연 씨는 그때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달라진 게 없다는 거잖아. 그때 이런 걸 보면 그때 얘기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막 많이 얘기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으면 지연 씨가 뭐 여행 얘기나 이런 걸 안 꺼냈겠지. 이분들도 1년 넘게 사귀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원규가 이런 거를 얘기를 많이 하고 강요를 하는 사람이었으면 지연 씨가 눈치 보고 오히려 헤어지지 않았을 텐데. 원규는 강요하지 않고 관찰하다 끝내는 사람이야. 지연이는 원규만 안 만나면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혼란형 애착이든 뭐 회피형이든 불안형 애착이든 원래 대부분의 경우 친밀한 사람, 연인, 가족 에게 그게 나타나는 거지 보통 다 건강합니다. 근데 이제 혼란형은 조금 다른 데서도 조금 더 나타나는 건 있어요. 근데 원래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친밀한 관계, 부모 자식 혹은 그거에 준하는 관계를 토대로 보는 거지 뭐 다른 관계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그때 안 할 수 있지? 나도 그때 그리고 너 힘든 거 알고 감정적으로 공감 진짜 많이 하려 했어. 야 원규가 감정적으로 공감한다고? 그런 모듈이 지금 설치가 안 됐을 텐데 아직도 업그레이드 안 됐는데 지금 원규가 지연이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카톡 이별하나요? 그렇지 그게 지연씨 관점. 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지. 근데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이별을 하는데 카톡으로 하든 만나서 하든 그게 어차피 이별을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또 다 똑같은 이별이지 라고 생각하는 게 원규 관점. 힘든 거 알고 감정 공감 많이 하려 했어. 지연 씨는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원규는 당연하지. 근데 너는 안 그랬잖아. 원규는 지연 씨에게 공감이나 그걸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지연 씨는 원규에게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근데 각자 나름으로 서로에게 엄청 희생을 했고 내가 감정적 공감을 안 해줬다고? 근데 원규는 나는 항상 네가 준비하고 뭐하고 힘든 사람이니까 내가 다 들어주고 내가 뭐하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연 씨는 나는 하나도 안 해줬다고? 여기서 하나도 안 해줬다고 하는 것들이 약간 지연 씨 화법이 이래. 그 진심이야? 하나도 안 해줬다고? 하나도? 와, 막 이런 약간 이런 식의 화법이거든. 상대의 말을 좀 과장해가지고 그거에서 수긍하면 상대가 나쁜 거고 수긍하지 않으면 그것조차 그걸 수용하지 않는 게 되는 거고. 넌 내가 힘들다고 하면 너 그거 진정으로 생각했어? 아니 지연 씨는 근데 당연히 했겠지. 근데 이제
원규 씨가 말을 해도 지연 씨가 아는 건 한계가 있죠. 원규의 일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모르지. 지연 씨는 모르지. 다른 삶을 살아왔고 일을 해왔고 공부를 한 분야가 다르니까 어느 정도인지 당연히 지연 씨는 모르죠. 서로 각자 봐온 세계가 다르니까. 아니 나도 둘 다 이해된다 파요. 진짜로 진심으로. 둘 다 어떤 마음인지도 알겠고, 그리고 둘이 서로 되게 좋아하는 것도 알겠어. 그래서 이 둘은 재회를 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 두 사람의 대화나 이 사람들은 대화 방식이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세계관이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벌써 여기서 드러난 것만도 데이트하자라는 이게 어떤 거다라는 것도 벌써 다르고, 뭐 삶을 추구할 때 뭐부터 해야 된다. 최근에 당장 여기 와서도 원규는 이름부터 대라고 하고 있고, 지연 씨는 우리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완전히 다르지. 여행 가자고 하는 게 잘못했다고 말을 한 거는 아니었지. 근데 그렇게 들릴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여기 시청자 분들 중에도 그렇게 이해한 분들이 많을 거거든. 아무튼 우리는 둘 다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갑시다. 이렇게 노력해 봅시다. 쉽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원규는 아니 근데 어떻게 나 오늘은 그러면 좀 쉬어도 될까? 내가 오늘은 좀 쉬겠다고 얘기하면 넌 반응 어땠어? 지현 씨가 내가 뭐라고 말했는데 쉬겠다고 말하면 뭐라고 말했는데. 근데 됐어. 너 뭐 몰라? 몰라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아니 말을 해. 됐어. 몰라가 아니라 뭐라고 했는지 말을 하라고. 아니 너 서운한 거 티를 안 냈냐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 말하라고. 근데 지현 씨는 오늘 좀 쉬고 싶어. 그래도 지현 씨는 나 보고 싶지 않았어? 왜 안 보고 싶어 해? 지연 씨는 이제 저런 상황에서도 원규가 바빠지고 힘들어하고 나만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와중에 원규는 물론 그게 겹쳐있진 않았겠지만 지연 씨 관점에서 원규 씨는 친구 웨딩드레스 보러 가고 뭐 그런 일들 있으니까 지연 씨는 더 서운했겠지. 원규가 가용할 수 있는 휴식 시간이 많지 않았을 텐데 원규 입장에서는 자기가 힘든 거를 몰라주니까 서운했을 거고, 그래서 지연은 티를 낸 게 잘못이야? 그러니까 지연 씨의 화법이 전체적으로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지금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지금 그게 진심이야? 그게 맞아? 이런 식이거든. 그래서 지금 나 잘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과거에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너는 지금도 나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지연 씨 화법이죠. 원규는 상대를 이해할 모듈이 빠져 있고, 지연 씨는 이 관점이 자기 안으로 너무 꽂혀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세계관이 너무 달라. 그러다 보니까 대화도 안 맞는 거야. 대화 방식이 다르면 좀 어느 정도 훈련해서 개선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대화 방식이 다른 게 아니라 세계관이 달라.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그 관점이 달라. 그래도 맞춰가야지 어쩌겠어. 뭐 사랑하는데. 이별통보 당했는데 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것도 영향이 있겠지. 그만큼 지연 씨 입장에서는 사랑했고 믿었던 사람이니까 그렇겠지. 근데 지금도 이별 통보한 시점에 대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여기서도 티를 낸 게 잘못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연 씨는 다 그거에 꽂혀 있어. 맞아. 아, 그래. 딱 그렇다. 맞아. 지금 솔로님이 어떻게 보면 지연 씨의 관점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네. 지연 씨는 그래서 나한테 이별 통보한 거야? 그래서 나한테 이별 통보한 거야? 내가 그 잘못해서 나한테 이별 통보한 거야? 지금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구나. 오케이. 그래서 더 저런 식으로 말이 나가는구나. 그럴 수 있겠네요. 그게 상처가 너무 크고, 원규가 여기서도 너 그거 티냈잖아. 그래서 내가 그 잘못해서 나 버린 거야? 이 생각이구나. 그럴 수 있겠다. 지연 씨 입장에서는 그게 상처가 크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 같은 존재, 그렇게 큰 사람이었으니, 근데 원규는 지금 그것 때문에 헤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거는 어쨌건 남녀 간의 이별이었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지연 씨가 왜 저렇게까지 다 잘못이냐, 그게 내 잘못이냐? 라고 말하는 게 답답할 거고, 그래서 헤어지자고 한 건 너 잘못이야 라고 갔겠구나. 그래, 그러니까 그거 티를 낸 게 잘못이야? 이 뒤에 괄호 열고 그래서 나를 버린 거야? 이거구나. 그게 지연 씨의 항상 이 말에 붙어 있는 거구나. 처음에 헤어짐의 이유가 나한테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라고 말했지. 헤어짐의 이유는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너와 내가 달랐기 때문도 있어 라는 게 원규의 생각이었지. 근데 지연은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는 거냐? 내가 이 잘못해서 네가 나를 버린 거냐?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구나. 그러면 지연 씨의 지금 이 마음은 원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뭐 원규는 그런 거 전혀 아니었잖아. 너도 알잖아. 그러니까 지연 씨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잘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지연 씨는 그래서 나 버린 거야? 그래서 나 버렸다는 거야? 내가 그 티를 내서 날 버렸다고? 난 이해가 안 가. 이게 지연 씨 관점이고, 원규는 아니 내가 너한테만 소홀했다고 하지만 너도 나한테 소홀했고, 내가 너를 그렇게 이해 못했다고 하지만 아니 우리가 사귀다 보면 서로가 일이 바빠지고 서로가 소홀했잖아. 그건 너도 그랬고 나도 그랬어. 그걸 가지고 날 원망할 필요 없잖아. 이게 원규 마음이고, 그래서 원규는 너는 그냥 너 감정을 이해해 주길 바라는데 너 위주인 부분이 많았어. 그러니까 원규는 그땐 나도 힘들었고 나만 원망하지 마. 지연 씨는 내가 오빠가 피곤해서 다음에 보자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서운하다고 티를 낸 게 이해를 안 해주는 행동인가?
이것도 일을 안 해주는 행동인가?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 잘못해서 나 버렸어? 지연 씨의 마음을 생각하고 이 대화를 보니 어떻게 보면 되게 조금 과장해서 표현해서 좀 처절하긴 하네요. 지연 씨가 자존심을 진짜 완전히 버리고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면서 이 말을 했다면 지연 씨가 스스로를 생각할 때 조금 비참하긴 했겠어. 이거를 근데 약간 어쨌든 상황이 그래서 나버렸어? 그래서 나버린 거야? 이거에 대해서 계속 꽂혀있는 상황에서 말을 하면 슬프고 더 감정적이 되고 그런 부분도 있겠어. 근데 원규는 그런 어떤 비참한 마음의 지연을 이해할 수가 없지. 이해할 리가 없고. 지연 씨가 원망과 어떤 스스로가 되게 상황이 비참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저렇게 더 터졌구나. 그래서 서운하다고 티를 낸 게 그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원규는 그래서 헤어졌다는 의미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너도 잘한 거 없다. 나도 잘한 거 없어. 그러니까 그만하고 이제 나랑 데이트 할 거야 말 거야. 일단 만나는 건 모르겠는데 일단 데이트 해보고 얘기해.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오늘 일단 누구야? 그 얘기부터 하고. 이게 원규. 지연 씨는 아니 왜 나 버렸는데 그래서 날 왜 버렸는데 나 지금 데이트 하잖아. 나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또 딴 여자 좋아하는 거야? 나 또 버릴 거야? 나 왜 버렸는데? 이게 지연 씨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속에 깔고 대화를 하니까 풀리지가 않는구나. 그럼 그건 이해를 안 해준 행동인가? 그럼 그게 어떻게 나를 이해를 해주는 행동이지? 진짜 결혼 준비를 한 게 아닌데 결혼 영상 만들고 그게 답답했을 수 있지. 어떤 현실 감각이나 그런 부분들. 그게 어떻게 나를 이해를 해주는 행동이지? 그러니까 지연 씨가 그럼 오빠가 내가 여행 가자고 말했을 때 여행을 안 간 거는 그거는 이해를 해준 행동인가? 왜 내가 여행을 가고 싶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줬어? 이거는 원규 씨 생각인데 이해를 하고 안 하고의 영역이 아니라 그거는 삶을 대하는 자세고 그리고 자기가 맡은 바를 성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원규 관점이에요. 물론 지연 씨도 할 말 많지. 야 그래도 네가 친구들 만날 시간 쪼개서 나를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냐. 너 친구들 만날 때는 잘 만나잖아. 근데 원규는 아니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도 난 대부분 너를 만나. 이걸 거고. 그러니까 지연은 근데 왜 그거를 나무라고 있어? 내가 잘못한 거야? 그게 진심이야? 왜 나를 나무라고 있어? 대등한 관계가 아니야 실은 이건. 근데 이제 그 대등하지 않은 관계인 이유가 지연 씨는 원규를 아빠처럼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연은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지금 나무란다, 이상하다, 그리고 미워한다. 이런 것들이 원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지연 씨가 해석한 부분이에요. 이런 불안도가 높은 혼란형 애착들의 특성이 해석이 왜곡돼 있다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생 PT를 할 때 매 기수 다른 걸 하는데 거의 항상 꼭 하는 게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는 일을 시키거든요. 그것만 해도 실은 애착 회복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인생 PT를 오십시오. 네, 많이 오세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 가자고 했지만 사실 지금 그 얘기가 나올 타이밍이 아니었잖아 그때. 그러니까 원규는 다음에 가자고 했어. 난 널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 없다. 근데 그 얘기가 나올 타이밍이 아니었잖아 그때. 그러니까 원규는 나무라는 게 아니야. 근데 지연 씨는 나무랬다고 생각하고 있어. 왜냐면 지연 씨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원규는 우리의 이별의 이유가 뭐냐고 대답을 들었고 그게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였고 내가 너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너는 나와 다름을 느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연 씨는 우린 다른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지연 씨는 계속 원규가 그래서 내 잘못을 뭘 얘기하지? 그래서 헤어졌다고? 그래서 나 버렸다고? 내 잘못이 뭔데? 뭐 힘들 때 만나자고 한 거? 여행 가자고 한 거? 그것 때문에 헤어지자고 한 거야? 지금 계속 그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연 씨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그렇게 지금 처음에 자기가 그 생각으로 질문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연 씨는 원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규도 왜 다른 말이라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 자신의 감정에 매몰돼 있기 때문이기는 하죠. 상대가 나와 다름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상대도 나 같을 거다고 생각하고 상대의 말을 해석해버리니까 어떤 해석에 오류가 생기기는 해요. 원규도 그러니까 그게 온도가 달라. 너는 너무 시간이 많았고 난 시간이 없었어. 근데 넌 진짜 나를 이해 못 해줬어. 내가 너 안 보려고 한 것도 아니야. 알지? 그리고 경제적인 거? 아니 솔직히 내가 너보다 일도 많이 하고 너 많이 좋아하니까 내가 더 당연히 많이 쓸 수 있지. 근데 그러다가 한 번씩 너가 돈 없다면서 돈을 아껴야 된대. 그럼 돈을 아끼자. 그래 우리 그렇게 하자. 근데 그럼에도 그런 다음에 바로 얼마 안 돼서 뭐 먹자 뭐 하자. 그래 할 수 있지. 근데 난 그런 거 들으면 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거야. 진짜 결혼해서는 어떻게 해? 근데 난 너한테 그런 거 말 못하지. 그러니까 원규는 지금 그런 불만을 지연 씨에게 아예 얘기를 안 하진 않았겠지. 근데 자기 생각에서는 말을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연 씨는 그거 하나만 들어도 많이 나무란다고 생각을 했을 거야. 그러니까 지연 씨는 이상해. 지연 씨의 반응은 너무 감정적이야. 이게 대화가 안 된단 말이야. 원규는 지금 진짜 결혼했으면 어떡해? 근데 난 너한테 그런 말 못하지. 그러니까 원규가 바란 건 뭐야? 일관된 거. 원규는 기본적으로 단순한 사람이고 돈 아끼겠다 하면 미션이 주어졌잖아. 이게 예를 들어서 지연 씨가 우리 돈 아끼자. 원규는 그러면 오케이 아껴버려. 진짜 뭐 라면 먹으면서 버텨. 그러면 뭐 우리 한의원으로 와. 저녁
여기 뭐 구내식당 같은 거 있으니까, 물론 뭐 구내식당 있는 한의원이 없겠지만 여기서 뭐 먹으면 되니까 그렇게까지도 할 거야. 만약 지연 씨가 그렇게 하자고 하면. 그런데 미션은 네가 줘놓고 다른 걸 하재? 이게 안 되는 거고. 지연 씨는 아끼는데 그래도 좀 경험할 것도 하고 그러자라는 거고. 그게 매사에 두 사람은 세계관이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지연 씨는 이상해로 퉁쳐버려. 이것도 맞아. 지연 씨는 함정 질문을 잘하고 원규는 역지사지가 안 되고. 지금도 대화는 하고 있지만 원규는 마음이 많이 불편해. 지금 그 남자 이름을 들어야 되거든. 지금 원규가 그래서 지금 힘든 거야. 남자 이름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계속 이 생각하고 있어. 아마 되게 스트레스 받았을걸? 지연 씨 입장에서는 원규가 그런 사람인 걸 모르니까 지금 이 대화 자체가 스트레스고. 그러니까 뭔가 과거에 이런 얘기를 막 끌어내가지고 이 사람에게 어떤 설명을 쫙 하는데 이상해. 이래버리면 진짜 사람 기운 빠지지. 그리고 진심이야? 이런 거. 감정적으로 상대를 건드리면서 어떤 함정 질문. 예라고 하든 아니라고 하든 무조건 함정이 될 수밖에 없는 질문들. 그런 거를 지연 씨가 되게 잘해요. 그래서 원규는 너는 그냥 나를 봤을 때 그냥 진심이 아닌 것 같은 사람이었다? 원규는 그 진심이 아닌 것 같은 사람, 그거에 대해서 좀 꽂혀있지. 근데 이제 지연 씨도 그 말은 또 진심은 아니잖아요. 진심이 아닌 사랑이라는 건 원규가 나를 진심이 아닌 사랑이었다라는 게 아니고 더 진심이어서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놓지 않았기를 바라는 거지. 지연 씨가 바라는 건. 그래서 그거를 적었고. 근데 원규는 내 진심을 이 사람은 몰랐다? 폄하했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버리는 거고. 원규가 끊고 그래서 네가 말하고 싶은 게 뭐야? 라고 하잖아요? 원규가 됐고 그래서 네가 말하고 싶은 게 뭐야? 그러면 나한테 그런 태도밖에 취할 수 없어? 지금 그런 말을 하려고 나랑 대화하려고 한 거야? 나랑 데이트해서 그렇게 말하려고? 아니면 그래서 네가 하려는 말이 뭐야? 지금 그게 진심이야? 그게 네가 하고자 하는 말이야? 지금 이 태도 실화야? 뭐 어떻게든 다 그렇죠. 하지만 원규는 그렇게 말해도 일어나지 못해요. 왜냐면 미션을 수행하지 못했거든. 지연 씨 입에서 남자 이름을 들어야 돼. 지금 미션이 주어졌는데 미션을 수행하지 않고 일어날 수는 없어요. 원규는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 이름을 들을 때까지. 그러니까 지연 씨는 키워드 정해야 되니까 생각한 거야. 그냥 말한 거야. 근데 원규는 3번을 들었어 그거를. 그래서 원규는 그걸 3번을 들었다고 하고 지연 씨는 아니 그러면 카톡으로 헤어지자고 하지를 말든가 네가. 그러니까 이게 지연 씨가 가진 상처죠. 네가 카톡으로 나한테 헤어지자고 했으니까 나는 네가 진심이 아닌 사랑이라고 느낀 거잖아. 그치? 이게 내 진심이지. 우리 둘 다 똑같네. 헤어질 때 그때 서로 생각해서 서로 더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성장하고 이런 거 없네. 아니 그거는 이해해주고 품어주고랑은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근데 지연 씨는 그런 거 없네. 근데 무슨 재회를 바래? 달라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만나서 뭐래? 그래서 원규는 그래. 그래서 지연 씨가 나 유식이 해줘. 하고 일어나거든요.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의 1차 대화가 끝이 납니다. 여기서 승용을 말하지 않고 유식을 말한 게 나는 원규를 놓지 않았기 때문일 거라고는 생각해요. 지금 그러면 지연 씨도 조금 갈등이 가까운 사람이야. 갈등이 잦다고 상대를 놓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지. 그래서 원규 씨가 일어나서 가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지연 씨가 엘리베이터를 타러 와요.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한 소리 하지. 오빠 왜 그렇게 먼저 나가? 또 한 소리니까 원규가 기다리고 있었어. 가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모시고 뭐 의전해야 되는 거야? 뭐 대화 끝났으면 뭐 따로 가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지연 씨도 알죠. 원규가 자기에게 마음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걸 알고. 원규 씨는 유식 오케이 미션 클리어. 자 수행한 미션을 가지고 돌아갑시다. 방문을 왜 먼저 닫고 나가냐고. 어릴 때 연애할 때는 저런 걸로 좀 싸웠던 것 같아요. 손잡고 가다가 뭐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려고 손 놓치면은 뭐 싸우고 뭐 그러잖아. 제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뭐 매너도 없어? 아니 뭐 대화 끝났으면 따로따로 가는 거지 뭐. 그걸 뭐 매너. 그러니까 연인이거나 준연인이면 지연 씨 말이 맞는데 그냥 각자 가는 것까지 매너라고 하기는 좀 과하기는 하죠.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거의 다 대화를 끝내고 온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늦어졌어. 원기 입장에서는 빨리 대화를 끝내고 가고 싶었겠지. 그렇게 데이트 혼명을 하고요. 우진 씨는 원규 씨를 선택을 합니다. 홍지연 씨라 하라고 하고. 그리고 원규 씨는 원하는 대로 유식을 해줘요. 유식을 해주니까 현지 씨가 표정이 약간 안 좋긴 하죠. 그러면서 마음을 전하는 메시지는 또 지연 씨가 승용 씨한테 보내요. 웃는 거 너무 보기 좋았어. 앞으로 가마쿠라의 기억이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랄게. 근데 이것도 보면 승용 씨에 대해서 마음이 있어서 보낸 거는 아닐 수도 있겠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유식하고는 지금 가능성이 없는데 지연 씨가 갈 곳이 없기도 하네요. 갈 곳이 있었으면 얘가 달라졌을라나? 지연 씨가 원규에 대한 마음이 큰 거는 맞는데 진짜로 갈 곳이 있었다면 현지 씨처럼 다른 사람으로 환생이 가능했을까? 모르겠네. 승용의 모습이 웃는 모습 자주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승용님도 지연 씨한테 보내죠. 급류처럼 갑작스레 함께 도쿄에 빠질 수 있어 정말 고마웠어요. 무릎 꿇고 환대하며.
톡을 봐도 조금 성격이 드러나죠. 뭔가 조금 더 담백한 사람이었으면 급류 같은 도쿄 아니면 뭐 같이 도쿄에 빠진 하루 뭐 이렇게 보냈겠지. 과로가 되게 뭐랄까 되게 승용스럽다고 할까? 승용은 사랑을 왜 빠지다고 표현하는 걸까? 이런 느낌이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 데이트할 때 그래 아까 또 빠지다 잠깐만 여기서 포인트는 괄호 열고 괄호 닫고도 있고 이 점점점에다가 빠질에다가 이 따옴표까지 붙인 세 가지 콤비네이션이 있구나. 흥미롭군요. 귀여우신 분이네. 도쿄에 빠질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건? 22 영수님이 곧 돌아오시니까요. 우리가 잘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한번 그 기억을 떠올려 봤어요. 일본에서부터는 자기 X가 누구를 선택했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원규는 홍지연을 선택했다. 빠밤 가버리고 있죠. 계속 싸움의 대상이었던 사람한테 또 문자를 보내니까 이게 지연 씨는 이런 말을 보면 남자친구일 때 하는 얘기잖아요. 너 계속 싸움의 대상이었던 네 여사친 또 걔랑 문자 주고받고 또 뭐하냐 너 이런 마음이거든 지금. 이런 걸 보면 지연 씨가 원규에 대한 마음이 커. 이런 언급이. 그러니까 뭐 이 두 사람이 결국 돌고 돌아 만날 거는 같은데 지연 씨의 이런 태도는 원규 씨를 좀 멀어지게 하기는 하지. 근데 지금은 또 원규 씨가 재회를 원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연 씨는 뭐 진짜 사랑 가지고 노나. 아니요. 근데 원규 입장에서는 자기는 일관돼 있어. 근데 지연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종잡을 수가 없어. 나랑 데이트하자고 하는 건 나를 선택하겠다는 거고 쟤랑 데이트 가는 건 쟤를 선택하겠다는 거고 쟤한테 옷을 준 건 또 쟤를 선택하겠다는 거고 쟤한테 내 말대로 옷을 돌려받은 건 나를 선택하겠다는 거고 지금 와가지고 왜 헤어졌니 이런 트러블을 얘기하는 거는 다시 나랑 재회를 하겠다는 거고 근데 또 옛날에 문제를 또 그렇게 부각시키는 거는 또 그래서 나를 나무라는 거니까 내가 또 아니라는 거고 그러니까 지연 씨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원규 입장에서는 아니죠. 그냥 일관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다르죠. 여기서 지연 씨가 갖고 노냐 이러면 원규가 내가 뭘 이라고 할 거야. 원규가 어떻게 일관되냐고. 원규는 환승연에 나왔다. 환승연의 미션에 충실한다. 내 마음을 모르겠으니까 내 마음을 알기 위해서 데이트를 해보겠다. 그거야. 너랑 데이트 해보고 내 마음을 판단하겠다. 이게 환승연의 미션이다지. 근데 오히려 너무 심플하니까 지연 씨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 그럴 리가 없는 거야. 비극이죠. 근데 뭐 두 사람은 뭐 희극으로 끝나겠다. 모르지 알 수 없어. 그래서 이때는 화가 났어요. 지연 씨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 있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라고 느껴지니까. 차라리 몰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대. 지연 씨 입장에서는 막 머리가 아픈 거야. 지연 씨가 승용을 선택한 것도 원규에게 알려지고요. 그리고 각 방이 배정되고요. 방이 배정되고 남자들끼리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지연 씨가 원규를 찾아와요. 지연 씨가. 원규가 지연 씨를 찾아간 게 아니야. 아까도 원규가 일어났지. 지연 씨가 따라왔지. 뭔가 말을 세게 한 것 같지만 지연 씨가 뭐 넌 매너도 없냐? 막 그렇게 했지만 그때도 지연 씨가 따라왔고 여기서도 지연 씨가 얘기하자고 하고. 근데 뒤에서는 지연 씨가 손을 뿌리치고 가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약간 어느 정도 좀 혼란형의 특성이기는 해요. 멀어지면 다가가고 다가오면 멀어지는. 그게 회피형의 반응보다 훨씬 더 양가적이야. 분해서 더 갈구려고 온 게 아닐까요? 가능성이 있는데 지연 씨한테 물어보면 아니에요. 내가 원규를 좋아하긴 뭘 좋아해. 나 분해서 더 갈구려고 온 거야 라고 말할 거야. 억울해서. 내 원망을 더 얘기하고 싶어서. 근데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원규에게 내 진심을 전하고 싶다가 있어. 내 마음을 이 사람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일관되게 나에게 데이트를 신청해줬으면 좋겠다가 그게 베이스로 깔려있죠. 근데 이제 그 수면 위에는 화가 나는 게 있지. 못다한 갈굼이 있을 수 있지. 나한테 헛소리한 원규 뒤졌어. 이게 있죠. 근데 그 수면 밑에는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고 이 사람이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 확신을 주길 바라는 그 무의식 좀 깊숙한 곳에는 그 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야외 벤치에 자리를 잡고요. 원규는 지연 씨한테 지연 씨가 울면 원규도 마음 아파. 원규 로봇이어서 감정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 그렇지 그래도 슬픔도 없고 메마른 냉혈한은 아니거든. 감정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감정이 없는 거랑은 달라요. 되게 감수성 풍부한데 감정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 왜 이렇게 울었어? 오빠가 말을 그딴 식으로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원규는 아까 한 말이 이해가 안 돼서 울었어? 내가 다시 한번 말해줄까?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히스토리를 왜 그렇게 말했는지 그걸 쭉 나열해줄까? 원규나 우진이나 굉장히 자기 전 X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진 씨도 보면 나중에 보겠지만 뭐 민경 씨 얘기를 막 늘어놔. 지연 씨 앞에서. 그럴 필요 없거든. 그게 어떤 히스토리를 얘기해서 자기의 진심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아니 뭐 그렇게까지 투박할 필요가 있나. 이해가 안 돼서? 아까 이해가 안 된다고 했지 다시 들으려거나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어쨌든 지연 씨는 이해가 안 가지. 그러니까 원규는 조금 더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지연 씨는 응. 맞아. 지연 씨가 이제 이상하다고 하면서 그냥 이해 안 가 하면서 원규의 말들을 그냥 무력화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연 씨는 원규가 굉장히 노력해가지고 쫙 늘어놓은 거를 한 방에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기법을 썼어요. 약간 예술 쪽에서는 좀 아무래도 추상적이다 보니까 답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연 씨처럼 이게 맞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사람을 좀 지치게 만들죠. 내가 막 3일 밤낮을 새가지고 탁 제출한 보고서가 있는데 상사가 이게 맞아? 아 이게 맞습니다. 이게 해가지고 쫙 하면 이상해. 이해가 안 돼. 3시간 동안 설명했는데 이게 맞아? 진심이야? 이렇게 하면은 힘들죠. 근데 원규 진심으로 제어하고 싶은 건가? 그러니까 원규는 그거를 스스로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연 씨는 그걸 확인하고 싶다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지금 원규는 나는 지연을 이해시켜야 된다. 오케이. 이해시켜 주겠어. 그게 이해가 안 됐구나. 오케이. 그럼 이해시켜줘야지. 지연 씨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한 건 원규가 말한 그 말이나 스토리를 이해가 안 된다고 한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나를 버렸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지금 여기서도 지금 이해가 안 된다는 것에서 접근이 다르잖아. 그래서 아까 내 방에서 말한 얘기는 앞뒤가 너무 안 맞아. 그냥 나를 비난하는 이야기로밖에 안 들리고 우리가 헤어진 데에는 너의 책임이 있다. 네가 불안정하게 그렇게 여행을 간다라고 하고 나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은 것은 너에게도 잘못이 있다. 왜 그때 시점에 이야기를 꺼내는지도 사실 이해가 잘 안 가. 근데 그때 시점에 이야기를 꺼낸 건 아까 대화의 맥락에서 지연 씨가 물어보긴 했었어요. 그거는 물어봐서 얘기를 했었어. 근데 이제 지연 씨는 자기가 물어봤다고 생각을 안 하죠. 왜냐면 지연 씨는 내가 비난하지 말고 내가 뭘 잘못해서 헤어졌냐고 네가 왜 나를 버렸냐고 그 얘기는 하라고 그거 물어봤는데 왜 딴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고 원규는 그래서 우리가 헤어진 건데?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지연 씨는 저거를 자기가 물어봤다고 생각을 못 해요. 왜냐면 그 의도로 물어보지 않았거든.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거든. 이건 관계적인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규는 너도 그때 시점 이야기로 나를 진심 없는 사랑이라 하는데 그게 뭔 소리야. 내가 진심 없는 사랑이었냐. 넌 내가 너한테 애정이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지연 씨는 근데 그걸 왜 화를 내? 내가 그렇게 느낀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연 씨가 진짜 원규를 아버지를 투영하고 있다라는 게 이런 거에서도 느껴져. 원규가 화를 냈다고까지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연 씨는 그렇게 느낀 거야. 원규의 그런 어떤 표현들도 지연 씨는 비난받았다고 느끼고 원규가 화를 내고 있다고 느끼고 그 원규의 어떤 사소한 그런 시그널을 다 강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만큼 크게 느껴지는 거야.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원규는 아니 내가 느낀 거에 대해서는 왜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지연 씨가 나한테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말할 권리는 없다는 거지. 아니야 잘못했다라고까지 하진 않았어. 그 의도가 아니었어 실은. 근데 지연 씨는 비난받았다. 잘못했다. 그리고 상대가 화를 냈다. 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죠. 아빠에게 애정을 갈구하는 딸 하지만 아빠를 무서워하는 딸 같은 느낌이 있어. 내가 오빠는 나한테 진심 없는 사랑처럼 대했어. 나한테 사과해 라고 가서 얘기한 적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실은 과한 말이지. 지금 원규가 사과하라고 했어? 잘못했다고 했어? 아니면 혼냈어? 화냈어?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그걸로 지금 지연 씨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랄까 좀 대화에서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질 수 없는 포인트인데 내가 하지도 않은 거를 이 사람은 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전제로 말을 하면 그걸 안 했다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증명할 길이 없어. 왜냐면 상대는 그거를 확고하게 믿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확고하게 믿는 이유는 감정적으로 그거를 그 사람은 그렇게 느꼈으니까. 자기는 버림받았고 상대는 나에게 화를 냈고 나를 비난했다라고 그 사람은 확고하게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깨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피해버리지. 그러면 믿었던 사람이 커봐.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렇게 회피형 너. 나를 그렇게 또 버리는 사람. 나를 그렇게 상처 줄 줄 알았어. 부정적 예언의 실현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어떤 감정적으로 상황을 보는 거를 항상 경계해야 돼요. 키워드를 골랐고 그게 오빠 눈앞에서 몇 번 나타났을 뿐이야. 그러니까 원규는 난 너한테 사과해가 아니라 그냥 나는 그렇게 그걸 느꼈다고. 그러니까 지연은 그걸 나한테 왜 말을 해? 아니 두 사람이 대화해서 나온 말이에요. 뭐 그걸 막 와가지고 사과해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지연 씨는 항상 내가 사과를 해야 되고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약간 그 프레임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저 말을 하네? 나한테 지금 사과를 시키는 건가? 나한테 뭘 강요하는 건가? 그거에 지금 갇혀 있어. 강요 아니거든요. 강요하려는 마음이 없었거든. 근데 지연 씨는 그렇게 들렸을 수 있겠지. 그래서 지연 씨 같은 분에게는 말을 좀 조심해야 돼. 강요로 느낄 수 있으니까. 어떤 화를 낸다고 느끼고 그렇게 남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연 씨는 난 지금 이 상황만으로도 정신이 없어. 원규는 뭐 나는 정신이 있어? 뭔 소리야 그게. 다 실은 똑같은 상황이긴 하죠. 그러니까 지연 씨도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 정신 없는 거 피차 똑같겠지. 근데 헤어졌을 때 그 얘기를 가지고 너는 왜 나한테 진심 없는 사랑이라고 말하냐 라고 오빠가 나한테 따질 권리가 전혀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포인트인데 지금 우리가 앞에서부터 얘기한 걸 쭉 봤기 때문에 이거를 아는 거지. 지금 지연 씨 말만 보면 이 부분
만 보고 지현 씨가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묘사할 때 오빠는 나한테 진심 없는 사랑이라고 나한테 와서 따졌어요 라고 말할 거 아니야. 지금 여기서 그 말들을 했으니까. 근데 앞에서 대화 맥락이 그게 아니었거든. 처음에 지현 씨가 원규 씨한테 오빠 나 완전 미워하던데? 라고 하면서 너는 나를 미워한다라고 프레임을 씌우니까 원규가 내가 널 미워하긴 뭘 미워해. 내가 널 미워해서 헤어지자고 그랬어? 그렇게 내가 너한테만 잘못한 거 아니야. 그냥 그럴 만했어. 우린 달랐어 라고 얘기한 거거든. 근데 여기서 와가지고 진심 없는 사랑이라고 따진 게 돼버렸어. 화내고 따지고 그 과정에서도 뭔데라고 본인이 물어봤고. 근데 이 말만 들으면 여러분들 이 장면 볼 땐 그거 다 까먹었을 거야. 오빠가 나한테 따질 권리가 전혀 없다고. 근데 그거는 따지지 않았어. 대화에서 나온 말이야. 근데 대화에서 나온 그 말을 가지고 그걸 따졌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말조심을 좀 하긴 해야죠. 근데 물론 이것도 지현 씨가 원규 씨에게 상처받은 게 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현 씨는 아니 헤어졌잖아 이미. 그래 헤어졌잖아. 근데 아까 헤어진 사이에서 지현 씨가 물어봤잖아요. 헤어진 사이지만 내가 누구라고 말하는 거 차마 모른 말 하겠다. 그랬거든. 그러면서 두 사람의 어떤 대화가 시작됐고 대화 중에 이 말 저 말 나오다가 한 말이지. 근데 지현 씨의 마음속 그래서 내가 헤어지자 했어? 이게 가장 큰 거야. 그러니까 지현 씨 마음도 이해가 가요. 왜냐면 지현 씨에겐 저게 너무 충격이었거든. 그래서 그게 너무 크게 상처가 돼 있어서 네가 헤어지자고 했잖아. 네가 우리 사랑 놨잖아. 너는 그거밖에 마음이 안 됐던 거야. 내가 그때 얼마나 상처받은 줄 알아? 그래서 네가 나한테 왜 헤어지자고 했냐고 내가 물어봤는데 뭐 그런 걸 따지냐? 네가 지금 그걸 따질 수가 있어? 네가 나한테 카톡 이별했잖아. 내가 버려줬잖아. 왜 그런 걸 따지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헤어지자고 하고 진심 없는 사랑 이러면 웃긴 사람이겠지. 그러니까 지현 씨는 원규가 헤어지자고 했으니까 저런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내 잘못을 정확히 찝거나 그런 잘못이 없으면 나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거지. 지현 씨 관점에서는 원규야 네가 나한테 이별을 말할 만큼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있어? 없어? 그러면 사과해. 이게 지현 씨 생각이에요. 근데 원규는 지현 씨가 너 나한테 왜 이별을 얘기했냐? 그때 우린 너무 달랐어. 난 네가 미래를 같이 함께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게 원규 씨 관점인 거지. 원규는 아니 너는 그러면 내가 지금 헤어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하면 너가 지금 제일 그래서 원규가 지금 어떤 이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뭔가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지현 씨가 그냥 얘기를 끊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헤어졌을 때 얘기 그만하자. 헤어졌을 때 얘기 그거 처음에 끊은 건 하긴 그치 이거 쌍방이지. 그래서 원규가 물어봐요. 그러면 어떤 거 얘기하고 싶어? 그러니까 원규가 여기 앉아서는 아까 우리가 얘기한 거 이해 못했어? 다시 얘기할게. 미션이 그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서 지금 미션이 바뀌었잖아요. 갑자기 지현 씨가 그 얘기 그만하자. 오케이. 약간 미션이 컴플리트 되지는 않았지만 오케이 미션 그냥 치우고 다음 미션. 오케이. 다음 미션 뭐야? 어떤 거 얘기하고 싶어? 어떤 거 얘기하고 싶어? 새로운 미션을 주세요. 나는 그런 걸 얘기를 그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 거야. 지현 씨는 왜 해야 하는데? 알았어. 그럼 뭐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원규는 어쨌건 다시 만나려면 서로 조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규도 다른 방식이 있었을 거고 지현 씨도 다른 방식이 있었을 텐데 지현 씨가 예를 들어서 원규가 그렇게 여행 얘기를 했을 땐 지현 씨가 나의 아나운서의 시험은 너와 다르다. 봐라. 지금 내가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지 않냐. 너랑 살아온 길이 다르고 살아갈 길도 다르다. 우리가 달라서 서로가 끌린 거다. 네가 이해를 못한 거야. 그래서 그 상황에서 나를 놓은 거는 나에게 큰 상처였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다. 그 말을 설명을 하면서 두 사람이서 대화가 됐으면 원규도 이해를 했을 거야. 근데 원규도 마찬가지로 근데 원규 씨는 기능이 없잖아. 기능이 없는 사람한테 이거를 하라고 하기 원규도 그러면 지현 씨한테 어떻게 했어야 되지? 지현 씨한테 만약 말을 한다 그러면 나는 너와 재회를 하고 싶어서 갔던 거다. 나는 너에게 그 옷을 줄 때도 재회를 하고 싶어서 갔어. 그리고 너 생각 많이 했어. 절대 네가 싫어서 그렇게 이별한 거 아니야. 나도 그때 무심코 그렇게 했다가 후회했어. 근데 이거는 원규가 지금 부여받은 미션하고 좀 차이가 있긴 있어. 먼저 헤어지자고 해서 미안하다. 근데 그거를 사과하면 원규 입장에서는 미션을 수행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왜냐면 원규는 환승연애 미션 부여받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되지.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해서 미안해. 나도 너를 참 사랑했는데 그때는 어린 마음에 너를 놓는 게 그게 너를 위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면 지현이가 야 그게 말이 되냐 하면서 막 싸우긴 하겠지만 그때도 지금도 나는 너를 원하고 7개월이 지나서 너에게 갔던 것도 너를 다시 만나고 싶어서였고 지금도 너를 다시 만나고 싶어. 이렇게 하면 이제 지현 씨 마음이 열리긴 하겠지. 근데 원규 씨는 그럴 수 없을 거고 지현 씨도 그럴 수 없을 거고. 그러니까 원규는 그럼 뭐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너는 그냥 아예 나랑 재회 마음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지현 씨가 이제 또 말 끊고 아니 들어봐. 얘기를 좀 들어. 아니 지금 지현 씨가 얘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지현 씨 화법이 오늘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지현 씨 화법을 문제 삼는 게 이제 이런 거야. 이게 상대에게 약간 프레임 씌우기가 있어. 자꾸 내 말 끊는 사람으로. 실은 말을 끊는 건 지현 씨가 더 끊긴 했으면서. 물론 여기서의 얘기지만. 그래서 원규가 말해줘. 너도 방금 끊어놓고 말해줘. 지현 씨가 내가 방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 기억나?
난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우리가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 오빠가 생각하는 게 전혀 바뀌지 않았음을 내가 확인했잖아. 근데 원규는 아니 바뀌지 않은 게 아니고 그때가 그랬다고. 근데 지연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근데 저거는 뭐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겠지. 두 사람은 다른 가치관의 사람이니까. 두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꼭 하나로 합치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뭐 하나가 되면 좋긴 하죠. 근데 원규는 그때로 돌아가서 한다면 똑같이 생각을 하겠지. 원규는 100년 후에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뭔가 주어진 미션이 있는데 다른 것부터 하고 뭔가 미션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한심하게 여길 거야. 원규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게 자식이든 부모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원규는 그럴 거예요. 특히나 친밀한 사람에게는 더 그 잣대가 세게 들이대지겠죠. 그래서 내 생각엔 오빠 행동에 줏대가 없어. 진짜 대박이다. 줏대가 없어? 원규는 자기만큼 줏대 있는 사람이 없어. 원규는 미션을 수행하고 목적지향적인 사람이거든요. 목표지향적인 사람. 원규 입장에서는 지연씨가 줏대가 없어. 지연씨 입장에서는 지금 원규의 행동이나 이런 게 줏대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지연씨의 말이 약간 그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연씨는 계속 이별 카톡을 보냈던 시점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이유를 말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줏대도 데이트 신청했다가 안 했다가 말 그대로 관계로 생각하고 있어. 원규는 삶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줏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연 씨는 뭔가를 하나를 하기로 해놓고도 다른 걸 자꾸 기웃거리는 줏대 없는 사람이야. 원규가 보기엔. 원규는 자기는 하나를 보면 그것만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왜 줏대가 없는지 말해줄래? 원규는 자기는 줏대 있는 사람이거든. 누구보다 지금 미션을 수행하려는 그 일관된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단순하고 심플하게. 근데 지연 씨는 지금 벌써 줏대 없는 걸로 어제 지연이랑 옷 사는 데이트하고 내 생각이 나서 나한테 문자를 보내고 오늘은 일본 같이 와서 다시 지연이한테 문자를 보내고 지연 씨가 보기에는 줏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지연 씨가 말하는 줏대는 나를 사랑하냐 아니냐의 줏대야. 원규가 말했던 그 줏대는 삶을 대하는 자세의 줏대야. 벌써 이 두 사람은 이 용어부터 좀 정의를 잘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항상 매사에 이래 지금. 매사에 두 사람은 어떤 그런 용어나 이런 게 다 달라. 이 어떤 세계관이 너무 달라서 그래. 근데 지금 방에 올라와서 나한테 한다는 말이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너의 잘못도 있다. 네가 그때 공부를 해서 우리가 같이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 시점에 너가 여행을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연기라는 제안이 왔을 때 너가 마음이 흔들리는 걸 보고 난 불안감을 느꼈다. 이게 무슨 그러니까 지연 씨는 이게 무슨 일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원규는 아니 그게 왜 이해가 안 돼? 그게 그냥 하나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지연 씨는 아니 나랑 데이트하려고 한 거는 나랑 제외하려고 했잖아. 나랑 제외하려고 했다가 쟤한테 갔다가 다시 나한테 왔다가 또 나한테 와가지고는 너는 그런 사람이라 안 돼. 또 제외를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연 씨는 그래서 나랑 제외를 안 하려는 마음인 거야? 하고 불안이 확 되니까 화가 더 나지. 그러니까 지연은 그게 헤어짐의 사유가 절대 될 순 없지. 이게 어쩌면 원규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철없는 소리라고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거는 헤어짐의 사유가 누군가에게는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원규가 그건 네 생각이지. 그쵸? 그거는 지연 씨 생각이죠. 그러면서 지연 씨는 오빠가 잘못한 건 하나야. 헤어지자고 말한 거지. 그래. 여기서 어떻게 보면 지연 씨는 굉장히 솔직하게 말했고 이 말을 하는 지연 씨는 굉장히 마음속으로는 지연 씨 관점에선 비참했을 거야. 저거를 드러내는 게. 왜냐면 오빠가 나한테 헤어지자고 해서 나에게 너무 큰 잘못을 했어. 그만큼 나는 오빠를 사랑했어. 그게 나한테 너무 큰 상처였어. 그것만 아니었으면 나는 오빠의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였을 거야 라는 어떻게 보면 진짜 자기를 다 드러내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원규는 근데 그게 왜 비참한 말이고 왜 자존심을 다 꺾으면서 말을 하는 건지를 원규는 몰라. 원규는 야 그게 잘못이라고? 헤어지자고 말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 잘못이냐. 헤어지자고 말한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사랑이 된 거야? 야 아무 헤어지자고 말했어도 그 전에 내가 잘했잖아. 그거는 이성적인 얘기가 아니지. 헤어지자고 말한 건 순간이고 그 전에 내가 잘한 건 1년인데 왜? 근데 지연 씨는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헤어지자고 말한 게 난 상처였다. 그래서 난 그때 오빠가 나를 왜 사귀었을까라는 생각에서 다시 출발을 했어. 근데 원규는 너도 근데 내가 너 얼마나 아꼈는지 알걸? 근데 지연은 아니 날 아꼈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헤어졌는데 사귈 때 아끼고 말고가 뭐가 중요해. 어쨌건 오빠는 나를 버렸잖아가 되는 거야. 오빠가 나한테 잘해줬으면 뭐해. 나를 이렇게 버렸는데. 그쵸. 원규 씨가 인생 PT를 왔어야 돼. 그랬구나. 이거 한마디만 했어도. 그러니까 지연 씨는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어지고 거슬리니까 버린 거잖아 하면서 눈물을 흘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솔직한 자기 마음속의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비참하지. 스스로가 저 말을 곱씹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해. 지연 씨는 비참했을 거야. 정말 슬펐을 거라고. 그 비참함이 크니까. 나는 원규에게 필요할 때만 쓰여지고 필요 없어지니까 버려졌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원규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 이렇게 느끼는 내가
내가 이해가 안 가? 그 말이 처음부터 그 말을 하고 더 명확하게 계속 그거를 주입식 교육으로 교육을 해야 이 원규한테 닿지. 원규는 지금 이해가 안 가. 원규 말이 또 지연 씨는 이해가 안 가고. 오빠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내가 조금이라도 쓸모 없어지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오빠는 필요한 사람들 필요하지 않으면 버리잖아. 이거 28영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원규 입장에서는 절대 아니죠. 그런 게 아니었지. 그냥 삶을 대하는 방식이 나랑 다르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이별에 대한 카톡도 그 전에 발랄하고 솔직했던 지연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계속 갈등이 생기고 그게 반복되니까 이별을 선택한 거겠지. 그러니까 원규는 대박이다 너. 왜 그렇게까지 생각하냐. 나는 그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어. 근데 지연 씨는 나한테 늘 말한 말이 그거 아니었어? 원규는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면 이 말은 누가 한 거죠? 지연 씨의 해석이 한 거긴 해요. 지연 씨의 해석은 항상 저렇게 극단적으로 좀 흘러가긴 해. 그러니까 지연은 그렇게 느끼게 했겠지. 그렇게 해석을 했겠지. 둘 다 맞는 말이겠죠. 근데 둘 다 느낌도 해석도 다 본인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긴 있죠. 아, 그랬구나 미안해로 가면 안 되고 그랬구나 하면서 나의 뜻은 이거였다라고 뒤에서 해명을 하긴 해야지. 근데 원규는 그건 네가 그냥 그렇게 느꼈겠지. 근데 지연은 이렇게 혼자 느낀 게 내 혼자 착각일까? 본인이 한 문장이 있어요. 혼자 느낀 거니까 혼자 착각인 거죠. 이렇게 다 같이 느낀 게 내 혼자의 착각일까? 이랬으면 다 같이 느꼈어? 아닐 수도 있겠는데 이럴 수도 있겠지만 혼자 느낀 거면 혼자 착각일 수도 있죠. 그냥 논리적으로 저 문장의 논리라고 생각해보면 혼자 느꼈다. 혼자 착각일까? 그럴 수 있죠. 둘이 느꼈어도 둘이 뭐 집단 최면일 수도 있는데 혼자 느낀 거니까 당연히 혼자 착각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이거는 지연 씨의 말 자체에 답이 있어. 그래. 이렇게 혼자 느낀 게 내 혼자 착각일까? 그 문장상으로는 그럴 수 있다라고 답을 해야겠네요. 내가 이렇게 과하게 받아들이고 본인도 과하다고 인정을 하네요. 과하게 받아들이지 마요. 혼자 착각하지 말고 본인 말들 뒤집어서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근데 원규는 너 내가 진심으로 위하고 할 때도, 근데 원규도 진짜 모르는 게 진심으로 위했기 때문에 그 이별을 말한 순간이 지연 씨에게 상처가 된 거예요. 근데 원규는 내가 너를 그만큼 위해줬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해? 이렇게 되는데 지연 씨는 네가 나를 그만큼 위해줬기 때문에 이별을 대비하지 못했고 그 순간이 상처였다고, 그걸 겪고 지연 씨는 비참했다고. 근데 원규는 내가 너 그전에 얼마나 진심으로 위해줬는데 이 말을 하는 게 뭔 의미가 있냐고. 그러니까 지연 씨는 내가 이렇게 과하게 받아들이고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하는 사람인 걸 알면서도 그런 얘기를 해. 근데 이거는 원규 입장에서는 아니 그건 네 사정이잖아 라고. 예체능하는 애들 꿈만 쫓을 나이는 지났다 지연아. 여자는 그냥 인서울 4년제 나와서 대학 가는 게 낫다. 근데 지연 씨가 지금 말하는 패턴을 보면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과장돼 있을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규는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내가 이렇게 되는 거지. 왜냐면 원규는 저런 말을 하진 않았을 거야. 근데 저렇게 해석될 만한 말을 했겠지. 그리고 저게 지연 씨 내면의 어떤 고통스러운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비난 같은 거였겠지. 그러니까 원규는 너 지금 혼동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연 씨는 1년 안에 아나운서가 되어야만 한다며. 근데 원규는 네가 되겠다고 했잖아. 지연 씨는 자기가 되겠다고 했다가 상대가 그래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면 강요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까 어떤 패턴에서 일어났었냐면 아까 절약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서 있었던 갈등을 보면 그런 패턴이 있었어. 지연 씨가 원규 씨한테 우리 이제 돈 아끼자. 이제부터 긴축 재정이야.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원규는 미션 오케이. 미션 입력. 긴축 재정. 근데 지연 씨는 거기서 또 뭐 하자 또 해. 뭐야? 야, 너 아껴 써야지. 무슨 말이야? 너가 아껴 쓴다며? 지연 씨는 진짜 이거 하나 못 먹게 하는 거야? 진짜 너는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거야? 이것 좀 먹는 게 그렇게 아까워?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지연 씨가 너는 내가 그거 먹는 것조차 아까워했잖아. 너 내가 삼선 짬뽕 먹는 것도 넌 아까워했잖아. 그냥 집에 가서 짬뽕 해먹자며. 너 나한테 삼선 짬뽕 하나 사주는 것도 아까워했던 사람이야. 이런 맥락이지 않았을까. 아까 패턴과 지금 이 패턴은 굉장히 유사해 보여요. 왜냐면 아까도 지연 씨가 절약하자고 했는데 원규가 그걸 가지고 절약하려고 했는데 지연 씨가 절약하는 방향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말을 했거든요. 여기서도 너가 되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지연 씨가 1년 안에 아나운서 될 거야. 그래서 원규가 1년 안에 된다면 이제 8개월 남았네. 지금 8개월 남았다고 나 압박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그런 같은 패턴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냥 소설을 써봤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너가 되겠다고 했잖아. 그래서 너 진짜 왜 그러냐. 말 좀 지어내지 마라. 내가 언제 인사월 4년제에 나와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단 한 번도 안 했어. 그래서 그냥 네가 너 혼자만의 그런 생각을 가졌겠지. 내가 너한테 옷을 왜 줬는데. 난 네가 뭘 하든 응원하려고 준 거였어. 이때 보면 지연 씨가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규가 그런 말을 안 했다고는 생각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원규는 네가 잘 되는지 어쩌는지 몰라. 그러니까 지연 씨가 왜 날 응원해? 여기서 원규는 사랑하니까 이거였으면 그냥 되지 않았을까? 여기서 왜 날 응원해? 사랑하니까 하고 탁 하고 그냥 일어나서 들어가서 자버려. 그럼 다음날부터 되긴 하는데. 그래서 오빠가 뭔데 날 응원하는데 오빠가 여기서는 이 말은 그러면 원규는 응원하지 말라 소린가? 그 말 아니죠.
상처 다 줘놓고 응원은 왜 하는데? 그러니까 상처는 뭐야? 나한테 헤어지자고 해놓고 응원하는 마음은 왜 가져? 응원하는 마음 가질 거면 나한테 헤어지자고 하지 말지. 그 말이죠. 나한테 헤어지자고 하지 말지. 나를 그렇게 응원할 마음이었으면. 그 말이죠. 근데 원규는 내가 응원하는 게 잘못이냐? 그걸 왜 이걸 물어보지? 응원하는 이유를 물어보는 건가? 그러니까 원규는 그래 그렇게 말하면 솔직히 할 말 없어. 왜냐면 지금 응원의 이유를 물어봤다고 생각하니까 원규는. 지연 씨는 그렇게 응원해 줄 거면 나 버리지 말지 그랬어가 지연 씨의 말이고, 다른 여자한테 옷을 주고 이것만은 옷을 주지 말지 그랬어. 나한테 와서는 제외하고 싶다는 오빠의 행동은 일단은 너무 이해가 안 가고, 나한테 일관되게 나와의 재회만을 바라면서 행동했어야지 그 말이죠. 다 정리했다, 너한테 마음을 표현하겠다, 오해할 일 없도록 하겠다 해놓고 다 정리했다, 오해할 일 없도록 하겠다. 지연 씨가 그렇게 이해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는 지연 씨 같은 분이 꽤 있는데, 이게 좀 나이가 있는 상황에서는 저런 식의 대화를 하게 되면 보통 도망가기는 하죠. 나이가 좀 있는 남자들은. 좀 어려서는 저렇게 싸우고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지연은 오해할 일 없도록 하겠다 해놓고, 그래 여자 지목이었으니까 일본 여행 올 수 있지. 그러니까 지현 씨는 홍지연 씨랑 뭔가 자꾸 접점이 생기고 그 사람에게 여지를 주는 게 싫은 거야. 그리고 그렇게 나한테 상처를 줬지만 제외하겠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열어볼까 했는데 이 사람이 또 가는 것 같으니까 지금 그때 상처가 다시 헤집어지는 것 같아서 고통스러운 거고. 근데 다시 문자를 이렇게 낼름 보낸다는 건 눈앞에 있는 사람 가지고 뭐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 지현 씨 지금 여기는 환승연애고요. 원규는 환승연애 미션을 수행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연 씨가 그렇게 해석하기 힘들죠. 왜냐면 상처를 기준으로 모든 문장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오늘 온 사람에 대한 예의도 있었고 원규는 예의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연은 그 예의를 왜 내 앞에서 차려? 아니에요, 지연 씨. 지연 씨 앞에서 차린 거 아니고 우리 앞에서 차린 거야, 우리. 우리가 잘못했네, 지금. 우리가. 내가 잘못했네, 시청자가 지금. 여러분들도 잘못한 거죠, 지금. 원규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지금 그 예의를 차린 거잖아요. 지금 시청자들 보라고. 환승연애가 지금 원규한테 미션 줘가지고. 가서 빨리 지연 씨한테 사과해요, 빨리. 우리가 미안합니다. 지금 원규가 우리한테 예의를 차리느라고, 우리한테 지연 씨 앞에서 예의 차린 게 아니고 우리한테 예의를 차리느라고. 농담이고요. 그렇게 예의 그렇게 차리기 좋아하면 걔랑 계속 만나. 이게 진짜 만나라 소리 아니죠. 그러니까 지연 씨 화법들이 전체적으로 좀 이래요. 근데 원규는 우리가 얘기하고 나서 그걸 보냈잖아. 얘는 진짜 나를 생각 안 하는구나 느껴서. 그러니까 지연 씨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유식이라고 말했어. 네가 거슬릴까봐 이미 끝난 사람 말했어. 그나마 접점 있는 사람 말했지만 엘리베이터까지 따라왔어. 그러면서 나름 끊어지는 걸 원하지 않았지. 투정 부리면서. 근데 원규는 이 사람은 나한테 화가 났구나, 아니면 나를 생각 안 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거리를 둬버리지. 지연 씨의 그런 양가적인 부분을 원규 씨는 회피해요. 아니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빠 헤어졌는데 여기서 지연 씨는 또 헤어졌는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헤어졌는데 여기서 데이트는 환승연애의 룰인 거고, 다른 사람하고 만나는 게 헤어졌는데 말 그대로 이건 똑같이 거울로 보면은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원규가 아니 근데 왜 나보고는 헤어졌는데, 지연 씨는 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길래 티셔츠를 그렇게 주고, 근데 원규도 아니 헤어졌다며. 그러니까 이게 지연 씨가 원하는 건 헤어졌으니까 신경 쓰지 마가 아니죠. 헤어졌지만 나랑 만나고 싶으면 그렇게 행동하지 마지. 지연이가 이 티셔츠에는 의미가 담겨 있어라는 말을 내가 포함된 모두 앞에서 그 말을 하게끔 그 상황을 냅둔 거야. 이것도 자기가 상처가 돼. 근데 그만큼 원규가 마음속에서 크게 자리 잡아 있는 거지. 원규는 아니 그거 내가 잘못한 거 맞아, 지연 씨가 그거 지연이가 가져간 거 아니지. 근데 원규 씨는 그때 좀 취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지연 씨가 돌려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돌려받았잖아. 지연이가 뭐 달라 하고 해서. 근데 지연은 아 됐어, 또 말이 바뀌어. 지연 씨가 여기서 달라 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홍지연이가 가져갔다며 오빠. 근데 원규는 가져갔다가 아니라 내가 잘 어울린다고 하고, 아니 가져간 건 맞지. 근데 어울리는 걸 권해줬지. 근데 원규는 그런 상황 아니었다고. 근데 이게 지금 그렇게 거짓말한 상황은 아니기는 한데, 그러니까 원규 입장에서는 지연 씨가 말을 바꾸는 것 같고, 지연 씨 입장에서는 원규가 말을 바꾸는 것 같은데, 원규 입장에서는 아니 네가 티셔츠 돌려받으라며. 그래서 받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내 마음 알아야 되니까 데이트 해야 돼서 네가 그래서 한다며. 근데 티셔츠 돌려받고 왔는데 너는 지금 뭐하냐, 이렇게 될 거야 마음속으로는. 지연 씨 입장에서는 홍지연이 가져가서 어쩔 수 없이 줬는 줄 알았는데 둘이서 티셔츠까지 주는 사이였어? 질투나네? 그게 또 상처를 헤집네? 그러니까 원규 씨가 일어나 보서 가버리는 지연 씨를 붙잡습니다. 아까도 남자 이름을 오자마자 묻고 있던 원규,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었던 지연, 그래서 다른 커플보다 가장 얘기를 많이 했던 커플이고, 그리고 원규가 다른 남자들이랑 얘기하고 있을 때 지현 씨가 와서 얘기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화는 실은 지연 씨가 되게 하고 싶은 상황이었는데 여기서는 일어나서 가고 있죠. 근데 일어나서 가는 게 홍지연에게 네가 옷을 줬냐 안 줬냐, 아까랑 말이 바뀌었다. 여기서는 거짓말을 해서라고 명분을 세우겠지만 실은 질투의 마음이죠. 그래서 원규는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근데 오빠 나 진짜 제어할 마음 없어. 진심으로. 이런 말을 또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돼. 이 앞에서도 지연 씨가 하는 말들 중에는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되는 말들이 많았죠. 계속 설명을 했었고. 원규는 붙잡고 지연 씨는 가고, 원규는 그런 거 아니라고. 근데 이게 혼란형인 상태에서는 적의 안도감을 주기는 합니다. 상대가 와서 매달리는 거. 상대가 멀어지면 불안하고, 그리고 내가 다가가서 가까워지면 불안해. 이 사람이 멀어져도 불안해. 그게 혼란형의 특성이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당길 순 없어. 밀어도 이 사람이 와야 돼. 그 상태. 아니면 당겨도 오지 않는 상태. 그 두 가지가 혼란형에게는 좀 안도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긴다고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당기는데 상대가 안 와. 올 수 없는 상대야. 그런 상대에게 끌려. 반대로 내가 미는데 계속 와. 이런 상대에게 끌려. 근데 이게 혼란형 애착 유형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런 사람이 따로 존재하는 것 같은데, 이 애착은 그냥 인생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뭔가 이퀄라이저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우리 인생에서 어떤 그런 혼란형적인 특성을 나타낸 적이 어려서 이제 좀 미성숙할 때는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고 지연 씨가 하지 말라고. 원규는 여기서 지금 지연아 내 맘을 모르겠니? 지연아 사랑해. 이게 아니라 잠깐 문제는 해결하고 가야지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거야. 적어도 이 상황에 끝내진 말자고. 근데 지연은 됐다고. 나를 그렇게 내 마음 모르고 됐어. 박지연 놔. 지연아 그런 거 아니라고. 오해를 풀어라. 너는 지금 이 문제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제대로 이해하고 가라. 갈 때 가더라도 이해하고 가라. 그러니까 이게 서로를 공감하는 그 이해 말고 문제 풀이할 때 이해. 문제를 이해해야 풀 거 아니에요. 그 이해. 잠깐만, 우리 미션에서 넌 지금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 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 자, 문제를 이해해라. 너는 지금 홍지연과 나의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고 가라. 지금 나 붙잡지 마. 됐어. 너랑 이제 안 만나. 이 감정적인 거고. 여기서 지연 씨는 가고, 원규는 뭐 너 이거 진심이냐? 진심이다고 하고 가버리는 지연 씨. 그렇게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원규 씨 어제 붙잡을 때는 그렇게 놓으라고 하고, 막상 원규가 데이트 나갈 때는 마음이 불편하고, 본인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환승연애 너무 재밌네요. 여러분들 인생 PT 안 들으시는 분은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는 내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